1일차 공원에 앉아있는데 노숙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봄. 아 너무 티났나? 갑자기 일어나더니 단체로 어디론가 이동. 따라갔더니 공짜밥 주길래 첫 끼 해결하나 싶었는데 여긴 대학생이 올 곳 아니에요. 결국 밥 못 먹고 1일차 끝. 2일차 시끄러워서 깼더니 노숙자들끼리 자리 싸움 중. 누가 이기나 구경하고 있는데 노숙자 한 명이 다가오더니 야, 너 멀쩡한데 왜 노숙하냐? 빚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더니 교회 데려가서 공짜로 밥 먹는 법 알려줌. 후식으로 사탕 한입 할래? 핸드폰 매장에서 설문조사하고 사탕 먹는 법도 알려줌. 기분 좋게 신문지 덮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신문지 없어짐. 3일차 노숙자 무리가 발로 툭툭 치면서 깨우더니 소주 한 잔 주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 잘나가던 사람들인데 막내해라. 젊으니까 딱 좋네. 배울 점 많을 거다.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자빌들을 알려주는데 근데 결론은 노숙자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했더니 소주병 들길래 팬티에 숨겨놓은 카드 꺼내서 택시 타고 도망. 두 번 다시는 노숙지 화장실에서 소변 누고 있는데 엥? 남자 화장실인데 여자가 왜 들어와? 복장을 보니 청소 아주머니도 아닌데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기요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하니까 무시한 채 대변기 칸으로 입장. 어이없네. 저기요 여기 남자 화장실이라니까요? 라며 문 두드리니 아니 여자 화장실 줄이 너무 길어. 뭔 소리예요? 그렇다고 남자 화장실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좀 쓸 수도 있지 뭐가 문제인데요. 당신은 엄마 없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몰라요? 경찰 불렀으니 기다리세요. 뭔 이런 일로 경찰을 불러. 아 미안해요. 됐지? 그건 경찰분이랑 얘기하시고요. 시간 지나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 제 건물 CCTV 위치랑 내부 구조 사진입니다 라며 건조물 침입 또는 퇴거 불응 여부로 진술. 시간 지나 봉투가 한 장 도착했는데 피어미자가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볼 때 피어미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크크 죄 아니래. 너네도 급하면 여자 화장실 가. 중학교 담임쌤 결혼식 날 45명에서 축가 부른 게 선생님 인생을 바꿔버림. 친구들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한 상태라 교복도 서로 다른데 땡땡아 선생님 결혼식 날 무조건 교복 입어야 돼. 친구들한테도 알려. 라며 엄마들이 우리에게 신신당부. 학교 가는 날도 아닌데 왜 교복을 입으라는 거지? 했는데 평소 담임 선생님을 못마땅해 하던 시댁에서 각자 다른 교복을 입은 45명을 보고 감탄을 했다 함. 아니 얼마나 좋은 스승이면 각 학교에서 제자들이 다 찾아와. 사람 좋나 보네. 라며 감탄을 했고 이때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됐고 엄마들은 이걸 알고 우리에게 교복을 입힌 것. 담임쌤이 결혼 전에 엄마들에게 전화도 했다는데 소중한 제자들이라 같이 사진 남기고 싶어서요. 밥도 먹이고 보내겠습니다. 축의금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라며 엄마들에게 부탁했다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우리에게 10만 원씩 내고 오라고 주심. 축의금까지 크게 들어왔으니 나 같아도 으슥할 듯. 엄마들은 다 계획이 있었. 허름한 봉고차에 친구랑 나를 태우더니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 폰 못 쓰니까 줘. 네, 폰을 왜 못 써요? 주라니까 압수한다. 라는데 한참을 따지다가 결국 전원 끄는 걸로 합의. 걸린다 해서 자다 깼더니 어느 서해 쪽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밥 먹고 바로 배 탈 거니까 육지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라 생각해. 라며 부대찌개를 먹으러 감. 담배 피우고 온 데서 친구랑 둘이 우리 진짜 돈 많이 벌자 하며 앉아있는데 웬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누구들 내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건데 차비 줄 테니까 저쪽 길로 최대한 빨리 뛰어서 도망가라. 라며 2만 원을 쥐어줌. 식당 아줌마도 우리한테 너네 팔려가는 거라니까. 저놈 지금 어선 선주 만나러 간 건데 담배는 무슨 30분은 있다가 오니까 빨리 도망가. 그 말 듣고 친구랑 죽을 힘을 다해 읍내 쪽으로 도망. 터미널에서 제일 빠른 표 끊고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버스 오자마자 탑승. 서울로 무사복귀. 친구놈이랑 그 뒤부터 돈 많이 준다는 일 무조건 여러 아이들 후원하는 것보다 한 아이에게만 후원하고 싶었고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50만 원씩 10년 넘게 돈 보내줌. 난 이 아이가 누군지 알지만 아이는 내 이름 얼굴 전혀 모르는 상태. 고등학생 땐 알바해서 나에게 돈을 갚겠다고 까불더니 대학 갈 땐 자기가 해결한다는 걸 무시하고 등록금까지 송금하려. 인생 힘들어졌을 땐 후원 그만해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 부업을 뛰어서라도 어떻게든 돈 보냈음.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문턱도 잘 넘어주었는지 오늘 편지로 저 취직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라곰 긴 세월 후원한 만큼 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요? 라는 편지를 10통 넘게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아이와 만나는 일은 만들지 않을 거임. 새벽에 일어나 잠든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몇 개 코를 고는 아들 넘어 어딘가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딸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네. 이제 나는 6살 아들 하나와 취직한 딸이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임. 잘 자라주어서 고마. 배달기사인데 배달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음. 한 번은 픽업 가서 음식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리는데 쟤 뭐래? 음식 나오면 알려달라는데요? 나와 있잖아. 쟤 뭐해? 그러니까요 크크. 다 들리게 얘기하는데 배달 일 그만해야 하나 현타 오다가 한 피자집에 픽업을 갔는데 가자마자 처음 보시는 분이시네요. 늦어도 되니까 조심히 다녀와요. 하면서 따뜻한 모습에 똥콜이 뜨더라도 그 매장 콜 무조건 잡기 시작. 갈 때마다 매장 냉장고에 음료 가득 채워놓고 의자 꺼내주시면서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스파게티 하나 해드릴게요. 음료수 하나 드시고 계세요. 하시는데 친절하셔서 그런지 우리 지역 최근 주문수 항상 1위임. 이 매장 콜 30% 이상을 내가 다 타주는데 이 매장 콜만 90도 폴더 인사하고 다니니까 손님들 깜짝깜짝 놀래심. 피자도 맛있는데 기사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이런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기사님 칭찬글도 올라왔어요. 덕분에 주문 많이 들어오나 봐요. 라며 감사하다 하시는데 짜릿하다. 사장님 배려 때문에 내가 친절해진 건데 사장님이 잘 모르시. 당시 수업 듣는 교실이 3층. 체육 시간마다 여자애들만 전부 1층 빈 교실로 내려가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는데 불공평해요. 왜 우리만 이동해요? 라는 항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학급 회의까지 올라갔고 학교 측에선 달마다 남녀 교대식으로 바꿔가며 갈아입어. 그럼 공평하지?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자애들 중 가장 똑똑한 애가 옷을 갈아입으라면서 탈의실이 없는 건 학교 측 문제인데 저희가 불평 감수해야 하는 게 이상한데요? 저희가 교대로 바꿀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탈의실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며 여자와 남자의 심각한 갈등 문제를 끝내버리고 이 여자의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편이 되어 학생들 학교로 싸움이 바뀌었는데 체육시간 끝나고 옷 갈아입으면 다음 수업 시간 늦어요. 탈의실 만들어줄 거 아니라면 다음 수업 늦어도 탓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결론을 내버림. 똑똑한 이 친구 매력에 빠진 나는 나 너 좋아해 라며 고백했는데 못생겼는데 도대체 왜 고백하는 거야? 형사로 일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범인 출몰 위치에 차를 댈 수 없어 밖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때마침 앞에 있던 노점상에 가서
할머님 혹시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떡볶이값 다 드릴 테니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하고 노점상을 싸게 빌림. 떡볶이 아저씨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가격을 몰라서 떡볶이 얼마예요? 1인분 500원요. 양은 얼마나 줘야 되지? 꽉 채우면 되나? 넘치도록 담아줬는데 어디다 글을 올렸는지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 아니 이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떡볶이 전부 완판해버림. 심지어 장사 도중에 야 너 나 모르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가? 모르는데요. 알잖아. 모른다고요 이 새끼야. 고등학교 시절 뭘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내 소문을 퍼뜨리면서 야 땡땡이 경찰 잘리고 길에서 떡볶이 팔고 있던데? 크크. 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주변 지인들한테 해명하느라 몇 달 걸림. 퇴직하면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꿈접었. 형사로 일하다 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범인 출몰 위치에 차를 댈 수 없어 밖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때마침 앞에 있던 노점상에 가서 할머님 혹시 자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떡볶이값 다 드릴 테니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하고 노점상을 싸게 빌림. 떡볶이 아저씨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가격을 몰라서 떡볶이 얼마예요? 1인분 500원요. 양은 얼마나 줘야 되지? 꽉 채우면 되나? 넘치도록 담아줬는데 어디다 글을 올렸는지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 아니 이거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떡볶이 전부 완판해버림. 심지어 장사 도중에 야 너 나 모르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가? 모르는데요. 알잖아. 모른다고요 이 새끼야. 고등학교 시절 뭘 잘못했는지 이 친구가 내 소문을 퍼뜨리면서 야 땡땡이 경찰 잘리고 길에서 떡볶이 팔고 있던데? 크크. 라며 소문을 퍼뜨렸고 주변 지인들한테 해명하느라 몇 달 걸림. 퇴직하면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꿈접었.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 지금부터 너네가 결혼을 할 거야.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결혼. 잠깐 있어보라더니 같은 반 여자애랑 강제로 짝지어줌. 실제 혼인신고서를 주며 작성하라는데 처음 보는 진짜 서류에 볼펜의 무게감을 느끼며 작성 후 제출 자, 이건 너네들이 방금 낳은 아기야. 하며 얼굴이 그려진 날달걀을 줌. 각자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일주일 동안 부부끼리 분담하며 등하교를 같이 해. 아기가 다치면 바로 탈락이야. 우린 또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깨지지 않게 일주일간 애지중지 돌봤더니 달걀에게 실제로 정이 들기 시작. 약속에 일주일이 지났더니 아이를 지킨 부부는 딱 절반뿐. 선생님은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책임감이 따라. 부모님이 너네 그렇게 키우신 거야. 하시는데 뭔가 크게 와닿는 느낌.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팬케이크 만들어 먹자. 실제로 당시 먹었던 팬케이크 사진임. 팬케이크 만들다가 여자애들 몇 명은 울던. 우리 형이지만 진짜 이해 안 가는 것. 초등학생인 조카들 공부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것. 어디 좀 가야 되는데 하루만 애들 공부 감시 좀 해주라. 라며 조카들을 우리 집에 맡기고 떠남. 얘들아 뭐하고 놀래? 공부 안 하면 혼나요. 누구한테? 아빠랑 엄마요. 삼촌은 공부 싫어하는데 나가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끊었더니 초점 없는 애들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 얘들아 저거 먹을래? 길에 파는 거 먹으면 혼나요. 응 먹어도 돼. 닭꼬치, 솜사탕, 슬러시 전부 사서 맛 보여주니 좋아 죽으려 함. 집에 도착해서 얘들아 저녁은 뭘로 조져볼까? 피자 먹어도 돼요, 삼촌. 당연히 되지 이 사람아. 남겨도 피자 1인당 한 판. 다 먹고 새벽 1시까지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삼촌, 저희 이제 진짜 못 놀겠어요. 오케이 고생했다. 이제 자라. 이후 형한테 전화 와서 야 애들이 삼촌한테 간다고 난리다. 너 존나 본데. 형 그날 형수님이랑 놀러 갔다 왔지? 욕심 부리지 말고 공부 적당히 시켜. 애들은 애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율이 높아서 첫 달 급여의 30만 원은 퇴직 시 줍니다. 라는 이상한 조건으로 입사. 1년차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가 고장났는데 보통 사람은 10년 썼으니 고장날 때 됐지 생각할 텐데 우리 대표는 10년 동안 멀쩡하던 걸 왜 고장을 내지? 라며 직원을 갈궜고 결국 1년차 직원이 사비로 고가의 청소기를 사놓고 빡쳐서 퇴사. 한 번은 한여름날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에어컨을 미리 켜뒀는데 대표가 썩은 표정으로 점심시간에 직원 전체 회의한다. 기다려라. 라고 가족 포함 직원 8명에게 지시. 회의 주제는 누가 에어컨을 허락 없이 켰는가? 였고 1시간의 회의 끝에 에어컨 리모컨은 대표가 집에 가지고 퇴근하는 걸로 결정. 평소에 대표가 항상 하는 말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무실에 직원 감시용 CCTV 4대가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직원 사무실엔 CCTV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 여자친구 집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림 잡아도 70평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건데 현관문에 이거 뭐냐 대체. 평범한 집에 이런 게 대체 왜 있지? 자기야, 우리 엄마 무당이야.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무당이라며 우리 3남매 키우셨어. 아 뭐 많이 버신 거 보니 되게 용하신가 보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고 결혼 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초면에 실례겠지만 내 직업이 이러니 가볍게 점 좀 보자. 그리곤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너 바람핀 적 있네? 미안하지만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친한테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했는데 난 엄마 말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킨 대로만 했는데 인생이 순풍을 탄 배처럼 편했어. 난 엄마 말은 무조건 믿어. 잘 지내. 엄마나 딸이나 똑같냐. 무슨 나도 안 하고 말지. 내가 얘 만나기 전에 바람 펴서 헤어진 건 맞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귀신 나오는 집이라 소문이 났는지 우리 집이 폐교 핫플레이스가 됨. 동호회에서 폐교 체험하러 왔다가 후레쉬 없이 화장실 가던 아버지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 귀신 아니라고 따라가셨다는데 비명 지르면서 도망갔고 그날 동호회 여기 귀신 나옵니다. 저희 일행 다 목격했어요. 글을 적었는지 그날부터 이상한 애들이 찾아오기 시작. 아버지랑 나는 걔네 볼 때마다 여기 사람 사는 곳이라고 동호회에 제발 글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하려고 따라가면 비명 지르며 도망가버려서 마치 귀신의 집 직원이 된 기분. 해병대에 가 전역했는지 군복 입고 해병 박수치며 노래 부르길래 냅두려다가 시끄러워서 여기 사람 사는데요. 창문 드르륵 여니까 비명 지르면서 그대로 기절. 이제는 아버지랑 나랑 해탈해버려서 살아 오면 왔네. 시작하자. 예 아버지. 이젠 아버지랑 동호회에 올라온 후기 읽으며 즐기는 중. 근데 이상한 게 동호회 글 보니까 귀신은 여자라고. 내 IQ는 145. 초등학교 때 하루 만에 구구단을 다 외워버릴 정도로 남달랐음. 게임으로 따지면 경험치 10배 이벤트가 상시적용인 셈.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예제 10개 풀어서 이해하던 개념을 하나만 풀어도 이해했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대충 공부해도 항상 상위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방에 붙어있는 살인적인 스케줄표를 본 뒤로 내가 다르단 걸 느끼기 시작. 지식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짐.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신 부모님이 나에게 아들아, 외눈박이들 세상에서 양눈박이는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 어머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 내 대화 수준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버지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결혼했지. 부모님이 늘 하던 말대로 평범한 사람과는 대화 수준을 맞추는 게 불가능. 틀린 것을 맞다고 거짓말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아도 말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대화는 없음. 그나마 뇌 빼고 생활하는 군대에서의 대화가 가장 편했었고 살면서 누구랑 대화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음. 고지능자는 정말 외롭고 고독. 당시 학교에서 싸움 최상위권이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왕따 주도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죽는다, 알았냐? 라며 학교에 룰을 정해버린 뒤 일진들의 반발이 일어날 뻔했지만 일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집도 잘 살아서 담임보다 센 입김, 공부도 최상위권, 즉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그런 학생 덕분에 일진이 오타쿠와 애니 얘기를 하거나 일진이 범생이와 공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림. 소심해서 무리에 못 끼는 애들 있으면 강제로 무리에 껴서 놀게 하고 만약 일진 하나가 야, 매점 가서 빵 좀 사다 주라. 라며 범생이에게 부탁하면 다음번엔 그 일진이 범생이 빵 무조건 사다 줘야 했음. 안 사다 주면 화장실, 즉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남.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 무리에 끼게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도저히 친구가 안 생기는 애는 데리고 다니며 자기 친구들과 친해지게 만들어버림.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겉도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이 전교생이 친하게 지내는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학교엔 왕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 겉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댓글로 싸울 때마다 님 그래봤자 노가다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 아님? 라며 비하했는데 어쩌다 보니 돈이 필요해 그렇게 깔보던 노가다를 내가 뛰러나옴. 22살까지 알바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2시간은 지났겠지 하고 시간 확인하니 1시간 지나 있고 2시간이 흐른 뒤엔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 택시 불러 도망갈까 500번은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집에서 맨날 반찬 투정했는데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 세 그릇을 해치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선 경력 10년은 넘어 보이는 아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고작 나 따위가 저 사람들을 깔봤다는 게 진심으로 부끄러워지기 시작. 한 손에 일당 봉투를 들고 저녁 노을을 보며 퇴근하는데 힘드냐고 물어보며 캔커피를 주던 아저씨, 노가다로 아들 대학 보냈다며 자랑하던 아저씨, 누구 하나 지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 커뮤니티에서 보던 거랑 현실은 다르더라. 하루 만에 정말 많은 걸 느껴버. 층간소음 유발하는 윗집을 온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림. 윗집에 애들 있는 가족이 이사 오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 새벽 3시까지 애들 뛰는 소리가 천장에 울리길래 올라갔더니 아줌마가 우린 그 시간에 잤고요. 집에서 뛰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피해가 온다니까요? 아, 모르겠고요. 잘못한 거 없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 문세게 닫아버림. 근데 아버지가 다음날 매트, 슬리퍼, 장난감을 사오시더니 다시 윗집에 찾아가선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애기들 뛰어놀아야 하는데 여긴 놀 곳이 없죠? 새벽만이라도 매트 위에서 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렇게 싸가지 없던 아줌마가 아,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라며 조심히 문 닫음. 싸워도 모자를 판에 돈을 쓰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이후 층간소음이 90% 이상 사라짐. 아버지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우리 아버지한테 또 한 번 배워.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겐 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결정한 게 돈이 적게 드는 소규모 사업. 훈련소 입구에서 제목 일주일 전 전역한 진짜 군대 실전 팁.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 들어갈 사이즈의 책을 만듦. 거기엔 오목판, 노래가사, 웃긴 썰, 그리고 훈련소 개꿀팁 같은 것들을 모두 적어두고 빡빡이들 보일 때마다 저 같은 역한 사람인데 이거 진짜 도움되실 겁니다. 했더니 자식 걱정한 부모님들이 너도나도 구매하셨고 원가 3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며 순이익 150만 원을 남김. 그 후 콜팝을 튀겨서 초등학교 앞에서 팔았는데 치킨 한 조각만 먹으면 감질만 나는 걸 노리고 이쑤시개에 콜팝 하나를 꼽은 뒤 초딩들에게 무료로 뿌림. 선풍기로 냄새도 퍼지게 했더니 코 묻은 돈을 들고 너도나도 몰려왔고 4일 만에 순수익 80만 원을 남김. 그 후 대학로에 학생들이 붕어빵 엄청 먹는 걸 보고 다른 붕어빵집보다 차별점을 어떻게 주지? 에라이 모르겠다. 옆집보다 팥 2배로 넣었더니 입소문 타서 하루 30만 원씩 남겨 먹음. 모은 창업비로 지금은 가게 4개 정도 하면서 먹고 사는 중. 장사 진짜 재미. 학교 졸업한 지 어느덧 10년. 당시 짝사랑했던 여자애를 찾아보기로 결심.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기억. 걔 양양 출신이라 하지 않았나? 무작정 양양에 도착하긴 했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걔네 집이 천주교라는 것뿐. 성당은 교회처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교규를 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였고 찾을 수 있겠다. 매주 양양 지역의 모든 성당을 돌기 시작. 달빵 하나 끊고 거기서 먹고 자며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지만 소득은 없었음. 그러다 5주차쯤 들린 성당에서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를 발견했고 무작정 달려가서 땡땡이 잘 있어요? 너 땡땡이 친구 아니냐? 안녕하세요. 땡땡이 좀 보고 싶어서요. 집에 있을 거요. 자, 전화해봐. 결국 그녀를 다시 만났고 눈이 둥그레지며 크게 놀라는 모습. 안녕 잘 지냈어? 야, 너가 여기 웬일이야? 살면서 자꾸 너 생각이 났었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 응, 나 결혼했는데. 친구가 350만 원 있다면 나한테 오뎅을 팔자 하더니 나만 믿어. 1년 안에 외제차 타게 해줄게. 무슨 자신감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콜. 집 근처 대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오뎅 팔기 시작했는데 역시 장사가 안 됨. 돈 없는 대학생들이 소주 사와서 앞에서 죽치고 먹으니 회전도 안 되고 장사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친구는 달랐음. 여기 근처에 전부 원룸촌이잖아. 3,000원 이상 시키면 배달해주자. 오뎅 팔아서 뭐 남는다고 배달까지 할까 했는데 돈 없는 대학생들에겐 3,000원에 오뎅과 국물은 가성비 최고의 안주였고 배달 가면서 전단지도 붙이고 다니니 장사가 미친듯이 잘 되기 시작. 배달 많을 땐 드시고 양심껏 돈 넣고 가세요. 적어두고 둘 다 배달감. 레시피도 그냥 물에 오뎅 분말 넣고 파, 다시마, 꽃게 넣으면 끝. 나중엔 오뎅꼬치 끼우는 알바도 구하면서 평일엔 30만 원, 주말에는 50만 원씩 남김. 친구는 지금은 장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탈모가 왔고 현재는 장사 접고 탈모 전문 샴푸 리뷰 유튜버로 활동.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아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자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준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돼.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오븐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 시켜.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산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한 컵,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당.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 1일차. 이제 1km 뛰었는데 아 그냥 집에 갈까. 꾸역꾸역 억지로 5km 완주. 한 달 차. 생각보다 할만해짐. 몸이 적응한 게 아니라 고통에 무뎌진 느낌. 이때부터 살이 빠지는 속도가 붙기 시작. 100일차.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도 6kg 빠짐. 달리기 하면 술 끊게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였음. 생각조차 나질 않음. 200일차. 원래는 자주 쉬면서 뛰었는데 이때부턴 페이스 유지하며 5km를 다 뛰어버림.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배가 사라지고 허벅지가 두꺼워짐. 300일차. 5km는 운동한 기분이 안 나서 10km 뛰기 시작. 나도 이런 내가 낯설기까지 함. 정상적인 게 없던 지방간,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모든 수치가 정상화. 1년차. 누굴 만나더라도 살 빠졌냐는 소리 먼저 들음. 궁금해서 몸무게 재보니 23kg 빠짐. 피곤함. 모르겠음. 오히려 체력 좋아지니 덜 피곤함. 단점은 딱히 모르겠음. 과장해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기분. 연애 2년 동안 맛집 다니며 40kg가 쪘더니 여자친구가 오빠 솔직하게 말할게. 난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을 끝으로 2년 연애가 끝나버림. 너무 큰 충격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배달음식에 야식으로 라면 3개는 먹다가 식단만 먹으려니 미칠 것 같음. 근데 머릿속에 뚱뚱한 사람 싫어. 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서 이 악물고 울면서 버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장, 산책로, 아파트 주변을 1시간씩 뛰었고 너무 힘들 땐 걷더라도 1시간은 채우고 귀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앨범에 저장된 우리 사진들을 보며 이를 꽉 뭉. 3개월 후 15kg가 빠졌는데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정체기가 올 때쯤 여자친구에게 몸 좋은 남친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림. 각성 시작. 뛰는 시간 2시간으로 늘리고 헬스장 등록. 모르는 운동은 주변 헬창 형님들한테 물어보니 적극적으로 알려주심. 8개월이 흐르고 40kg를 감량 성공함. 최근에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날 못 알아봄. 근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음. 다이어트 하다 보니 내가 더 소중하단 걸 느껴버린 상태라. 1일차. 매일 대용량으로 2잔 이상 마시다가 안 마시려니 미친듯이 졸림. 습관적 커피 대신 음료수로 대체해서 마심. 2일차. 카페인 끊으면 두통 생긴다더니 머리가 아픔. 하품 계속 나와서 커피 생각이 미친듯이 남. 나 진짜 카페인 중독이었구나. 두통약 먹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음. 3일차. 졸음이 미친듯이 쏟아지고 머리가 계속 아픔. 아, 한 잔 마실까 그냥. 이때 포기할 뻔했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다는 말에 어떻게든 버팀. 일주일차. 카페인 끄는 효과가 이때부터 나기 시작. 어느 순간 사라진 두통. 평소보다 덜 잤는데 개운하게 일어남. 커피 마실 때보다 덜 피곤하고 집중도 잘됨. 수면 점수도 크게 상승했음. 한 달 차. 몸이 완전 정상이 된 기분. 오랜만에 한 잔 마셨더니 새벽까지 잠을 못 잤음. 작은 사이즈 마신 건데도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대고 불안함. 몸에 카페인이 거의 빠졌단 증거인가. 마실 때는 몰랐는데 끊으니까 역체감이 엄청나게 남. 개인적으로 금연보다 더 좋았. 인간이 쾌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오전 7시. 모닝 담배 하나 피워야 하는데 아침부터 고비임. 사소한 쾌락도 전부 끊어야 하기에 괜히 청소나 하며 버팀. 오전 8시.
턴 없는 지하철 출근길은 지옥 그 자체. 너무 심심하고 불안함. 지하철에 붙어있는 글자란 글자는 다 읽은 듯. 오후 12시 쾌락을 주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닭가슴살을 택함. 폰 보면서 밥 먹는 습관 때문에 너무 힘들었음.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잠깐 생각함. 오후 2시 커피를 안 마셨더니 잠이 미친 듯 쏟아짐. 옛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이 생김. 오후 6시 퇴근길에 배달 음식에 소주가 너무 생각나서 못 버틸 뻔함. 오후 7시 좋아하는 노래도 안 듣고 헬스하려니 힘이 안 남. 복수를 위해 도끼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다 봄. 오후 10시 인간은 쾌락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음. 그냥 때려치우기로 함. 다음날 폰, 담배, 술, 인스턴트 등등 기존보다 2배 이상 재밌고 행복해짐. 인생 재미없을 때 하루쯤 끊어볼 만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전 먼저 동거를 해보기로 함. 조건은 월세나 관리비는 서로 반반, 집안일은 서로 번갈아가며. 처음엔 결혼한 느낌이라 설렜지만 이게 일주일도 안 감. 30년을 서로 다르게 살았으니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 여친이 설거지를 할 차례. 설거지 언제 할 거야? 벌레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저녁 먹고 또 설거지 할 거잖아. 몰아서 할게. 자고 있는데 날 깨우더니 야, 너 코골이 소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일부러 했어. 내가 잠버릇인데 어떡하냐 그럼. 물건 좀 제자리에 두라니까. 너 옷 정리가 우선일 것 같은데? 자꾸 싸움 일어남. 전엔 각자 집이라도 갔지. 동거하니 싸워도 같이 있어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집이라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 연인보단 가족 같은 느낌이 듦. 결국 우리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응, 나도 같은 생각. 좋은 남자 만나. 응, 너도 좋은 여자 만나. 2년 연애를 끝내버림. 결혼 전에 동거해보라더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알아내는 방법. 바로 샤워 후 벗어둔 옷 냄새를 맡아보기.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는 냄새임. 이걸 잡는 방법. 10,000원짜리 클렌징 오일 하나 준비. 귀 뒤, 뒷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오일이 하얗게 유화될 때까지 문지르고 씻어내면 냄새 90%는 다 잡힘. 입냄새는 양치만 한다고 해결이 안 됨. 혀 안쪽까지 닦아주고 혀 클리너도 필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입냄새가 나는데 어떡하죠? 먹는 구취제가 따로 있음. 먹으면 뱃속에서 좋은 냄새가 올라옴. 저는 냄새는 안 나는데 땀이 너무 나요. 데오드란트를 바르거나 옷에 쿨링 스프레이 뿌려주면 됨. 곁땀 심한 사람은 옷에 소형생리대 붙이기.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100% 확률로 옷에서 나는 냄새. 섬유유연제를 과하게 썼거나 건조가 안 된 건데 이럴 땐 실내 건조용 섬유유연제를 저분량만 써주면 해결. 냄새 가린다고 향수 쓰는 건 절대 금지. 몸 냄새랑 섞여서 더 역한 냄새로 바뀜. 한번 제대로 씻는 게 100배 낫. 동네 과일 가게 하는데 장사가 미친 듯 잘 되는 이유. 마케팅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을 노린 것. 애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수박, 딸기, 사과 등등 제철에 맞는 과일을 한 입거리로 커팅 후 하나씩 나눠주면 우와, 맛있다. 맛있다고 생각한 과일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곤 집에 가서 엄마, 나 과일 먹고 싶어. 부모님 입장에선 과일 먹고 싶단 얘기를 처음 들으니 저희 애가 먼저 과일 먹고 싶다 한 게 처음이라서요. 좋은 걸로 주세요. 바로 과일 사러 달려오심.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과자보단 과일이 나으니까 그렇게 오신 손님들에겐 기분 좋게 응대. 서비스도 챙겨드리면 대부분 단골 확정. 장사 안 될 때 가게 앞에 나가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인사하면 이왕 지나가는 거 들려서 과일 사가시는 손님도 진짜 많음. 더운 날씨에 애기들 학원차 기다리고 있을 때 귤 빨리 까기 대결 열고 에어컨 씌워주면 엄청 좋아함. 이긴 친구들에겐 상품으로 귤 몇 개 쥐어주고 보내면 자연스레 부모님이 먹고 또 방문해주심. 잘하는 만큼 매출 올라가니 장사 너무 재밌. 결혼 전엔 새벽 2시에 삼겹살 구워도 오빠 멋있어. 소리 들었는데 결혼 후엔 새벽에 또 몰래 밥 먹지 마. 살쪄. 아내의 야식 금지령에 야식 참고 살다가 이날따라 너무 배가 고파 몰래 주방으로 잠입. 들키면 안 되니 빠르고 간단한데 맛은 완벽한 김치볶음밥을 해야 함. 먼저 삼겹살을 굽는데 소리 때문에 1차 위기가 옴. 다행히 깨진 않은 듯. 굽다가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그 위에 자른 김치를 넣어주기. 그리고 김치 국물을 한 컵 부어주고 설탕 한 스푼. 자글자글해지면 햇반 넣고 볶기. 삼겹살 기름과 김치 국물로 맛을 낸 근본 김치볶음밥인데 먹어보면 감칠맛이 입에서 폭발해버림. 마무리로 계란 후라이 올려주면 뭐해? 아니 미안 배가 너무 고파서. 나도 한 입만. 연애 당시 아내에게 해줬다가 내내 칭찬 들었던 김복이라 그런지 눈이 풀려있음. 크크. 오빠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야식 허락해줄 때만 해줄게. 근데 이건 김치가 맛있어야 하는데 요즘 장모님 김치가 맛이 없어. 친구가 주식한다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SNS도 비활성화.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까 나도 들은 건데 걔 빚 3천만 원 생겼대. 아 주식했다가 빚 생겼구나.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옴. 야, 잘 지내냐? 술 한잔 하자. 친구를 만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봄. 땡땡아,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빚이 있어도 밥은 잘 챙겨 먹었는데 투잡 뛰어도 부족해서 결국 식비에도 손댔거든. 근데 맛없는 건 먹기 싫더라고. 뭐 먹었는데? 간장국수 진짜 꼭 해먹어봐라. 간장국수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친구에게 받은 레시피. 먼저 간장 3숟갈, 다진 마늘 1숟갈, 참기름 2숟갈, 설탕 1숟갈. 이건 뭐지? 너가 오늘 고생 좀 했다면 계란 노른자, 더 고생했다면 통깨랑 김가루도 뿌려. 아 친구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소면 삶아주고 만든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으니 와 간단한데도 너무 맛있음. 궁금해서 식비 계산해보니 한 끼에 약 1,000원 정도로 끝. 친구야 다신 주식. 자취방에서 친구랑 배달시켜 먹으려는데 결제 실패. 확인해보니 잔고 1,200원. 현타 와서 폰 보고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서 냉장고 열더니 야, 냉장고에 뭐가 있긴 있네. 기다려봐. 10분 만에 불닭덮밥을 뚝딱 만들어. 먹을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가. 별 기대 안 했는데 먹자마자 깜짝 놀람. 이거 밖에서 사 먹는 맛인데?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형이 레시피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둬. 평생 써먹는다. 닭가슴살 찢어주고 여기다가 불닭소스 2숯, 고춧가루 1숯, 설탕 1숯, 물엿 1숯, 간장 1숯 버무려주고 오븐 재워줘. 그동안 햇반 돌려주면 얼추 맞거든. 근데 너 왜 햇반이 냉장고에 있냐? 햇반 냉장 보관이잖아. 하, 그냥 말 걸지 마라. 암튼 팬에 버무린 닭가슴살을 약불로 볶아주고 다 되면 밥 위에 올린 뒤 스크램블, 김가루, 마요네즈 뿌리면 끝. 맛있지? 인정. 고맙다 친구야.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 없냐? 싫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는데 며칠 뒤 사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네요. 문제는 막 20살 됐을 때라 정장이 없음. 입사 동기들에게 도움 요청했더니 나도 정장 없어. 난 장례식장도 처음이야. 결국 5시 머리를 맞대다가 우리 아버지 정장 빌려올까? 근데 한 벌뿐이야. 일단 빌려와봐. 조문 가는 길에 유튜브로 예절 찾아보며 장례식장 도착. 한 명이 조문 끝내고 오면 정장 바꿔 입고 한 명씩 다시 조문 감. 근데 사장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만 쳐다보심. 너보나. 네. 너네 싸웠냐? 왜 자꾸 한 놈씩 나타나? 아 글쎄요. 하하. 숨긴다고 숨겼는데 결국 사장님에게 들킴. 전부 다시 오라고 해. 밥 당장 먹고 가라고 하고. 그렇게 시간 지나 사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내일까지 각자 정장 한 벌씩 맞춰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심. 사장님 돈이 너무 많은데요. 아빠가 준다 생각해.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아라. 그땐 몰랐는데 사장님이 눈물 닦던 모습이 나이 먹으니 이해가 됨. 얼마나 기특하셨을. 여자친구랑 일본 시골을 여행하다 이상한 가게 하나를 발견함. 제가 만든 팔찌 50엔에 팔아요.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팔찌들이 조용히 놓여 있음. 딱 봐도 어린 여자아이가 만든 느낌.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웠는지 요즘 진짜 우울했는데 그냥 못 가겠다. 잠깐만. 잘 차겠다는 편지와 착용샷을 인화해서 10배인 500엔을 넣어도 예쁜 팔찌 팔아줘서 고마워요. 다음날 골목을 다시 지나가다 무심코 들렀는데 팔찌 사간 예쁜 언니에게. 편지가 하나 놓여 있음. 언니가 준 돈으로 재료 사서 팔찌 더 만들었어. 미치겠다 진짜 크크. 사탕 가져가도 돼. 사줘서 고마워. 다시 보니 오늘은 팔찌 개수가 5개로 늘어나 있음. 그동안 잘 안 팔려서 재료를 못 샀나 보. 장사 진짜 잘하는구나. 귀여워서 어쩔 수 없지. 아직 하나도 안 팔렸길래 우리가 5개 전부 구매함. 대박나세요 사장님. 교대역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대포 통장 사용하셨나요? 네? 고객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7월 28일 2시 12분에 외출하신 상태셨죠?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순식간에 속아버려서 그날 외출하긴 했는데요. 대포 통장은 진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놀라서 큰 목소리로 설명하는데 계산 중이던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전화 줘봐요. 나에게 손짓을 함. 네, 변호사인데요.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안 된다고요? 왜요? 아 됐고요. 끊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림. 요즘 알고도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곤 계산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짐. 진짜 변호사인가? 의아해하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분 변호사 맞아요. 여긴 길고양이보다 변호사가 더 은해. 신기하고 궁금해서 교대역 근처 변호사 검색해보니까 중앙법원 근처라 법조인들 넘쳐나는 동네였음. 크크. 아저씨 덕분에 내 전 재산 4만 원 지켜 특수 청소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청소하는 이유 소문나면 안 돼요. 최대한 조용히 지워주세요. 사람이 사망한 집을 청소해야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함. 대부분 고독사 현장이라 오래 방치되다 보니 악취가 매우 심함. 이땐 코 밑에 치약을 발라주고 입엔 박하사탕을 물면 좀 나음. 근데 이래도 얼마나 심한지 악취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옴. 이 단계를 견뎌내면 다음으로 수많은 해충들이 나타나는데 알바들은 여기서 멘탈 나가서 못하겠다고 많이 그만둠. 약품이랑 장비로 청소하다 보면 집 내부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고인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친 흔적들이 좁은 방을 꽉 채우고 있음. 이때 심적으로 많이 힘듦. 어떤 사연인진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는 고인의 그 흔적을 지우개처럼 지워야 함. 작업이 끝날 땐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 변하는데 나오면서 좋은 곳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조심스레 현관문 닫음. 그 사람의 생전 아팠던 흔적을 내가 완전히 지워버리면 저 세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함.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중.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 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아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라.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버림. 중고 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중고 맥북 구매하려고 당근 검색하다 채팅 걸었는데 판매자 매너 온도가 무려 70도인 거임. 약속 장소인 해운대에 5분 미리 도착해 있는데 당근이세요? 내 앞에 있던 페라리에서 차 문이 열리더니 더우시죠? 차에 타서 거래하실까요?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되는데 페라리라 나도 모르게 차에 타버림. 에어컨 풀로 틀어주고 집에서 타왔다며 아 한 잔 주시는데 처음 느껴보는 당근 70도 거래 방식에 깜짝 놀라. 맥 써봤어요? 아니요 처음 써봐요. 아 그럼 잘 모르시겠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진지한 표정으로 20분 넘게 맥의 장단점, 중고구매 체크 사항들을 알려주시다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자 하나 발견했다며 혼자 10만 원 내고 때려버림. 보통 판매자가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사도 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안 사긴요. 믿고 구매한 뒤 집에 도착함. 근데 아 집에 맥 액세서리도 있었네요. 드릴까요? 다시 약속 장소로 오라고 하시더니 주시곤 떠나가버림. 중고 거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70도인 이유는 왠지 알 것.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밥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면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부모님 집에서 백수로 살다 보니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는데 20kg 빼는데 성공하면 500만 원 줄게. 돈이 필요했던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흥미로운 제안. PT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 이런 째를 발견.
어려운 다이어트는 싫었는데 딱 내가 찾던 거임. 하루 10km 집 근처를 냅다 뛰기 시작함. 식단은 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반만 달라고 했음. 한 달 후 8kg 정도 빠지니 갑자기 귀찮아짐. 이때 그만하려고 하니 잘하고 있구만. 100만 원 줄 테니 용돈 써라. 예? 사랑해요 아버지. 현질했더니 게임 캐릭터가 강해지면 나도 강해지는 느낌이라 비가 오는 날에도 뛴, 태풍이 와도 뛴, 뛰지 않으면 오늘 게임은 금지라는 내 규칙까지 만드니 뛰는 게 딱히 어렵진 않았음. 평소 입던 바지가 안 맞아서 재봤더니 몸무게 총 25kg 빠짐.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 3달 된지도 몰랐네. 살 빼고 나니까 취업 생각도 다시 들기 시작. 아빠 회사 취업해서 폰게임 하는 중. 다이어트 뭐 별거 있나 싶음.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지. 공부만 하던 19살에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 잠시 나쁜 생각을 했지만 곧바로 정신 차림. 문제는 서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게. 공부는 포기. 공장에 취업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기저귀와 분유가 너무 비쌈. 어쩔 수 없이 청기저귀를 손빨래하고 밥에 간장 비벼 먹는데도 계속 적자가 나. 그래도 버티다 보니 애가 6살이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난 이렇게 못 살아. 미안해. 라며 딸아이와 나를 두고 사라져버림. 둘이 키워도 힘든 아이를 혼자 키우니 너무나도 힘들어짐.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아빠 내가 밥 했어 먹어. 성숙해 보이지만 당시 애 나이가 고작 8살. 미친 듯 울면서 다 쉰밥과 아무 맛도 안 나는 된장찌개를 입에 꾸역꾸역 넣음. 그래 해보자. 너 하나는 잘 키워볼게. 도끼를 품은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는데 최근 시험에 합격해 병원에 취직하더니 내 첫 월급 내 슈퍼맨 사랑해.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오늘따라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1일차 이혼 과정이 모두 끝나니 미친 듯 해방감이 듦. 와이프에서 전화이프로 부르기 시작. 일주일차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막상 연락할 친구가 없음. 결혼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나? 인간관계 소홀하게 한 게 후회가 됨. 한 달차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닥에서 냉기가 느껴짐. 아무런 소리도 소음조차도 존재하질 않음.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함. 3달차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활동이 끝나면 대부분 회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어디로 가야 하지? 6달차 우연히 샀던 로또가 3등에 당첨됨. 너무 신나서 소리 질렀는데 생각해보니 자랑할 곳이 없음.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지만 그냥 배달시켜 자축함. 10달차 아픈데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 약 먹고 죽은 배달로 시켜 먹음. 1년차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이혼 꼬리표가 존재함. 시작부터 쉽지 않음. 솔직히 재혼할 자신은 없음.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진 않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이프가 그립단 건 절대 아님. 그때 행복했다면 이혼도 안 했을 테니. 회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중국집을 시켰는데 뭐야 이거 삼선볶음밥 시켰는데 해물은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일반 볶음밥이. 단골이라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 걸었는데 먹었으면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와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돌아옴. 아니요 사장님 다른 직원들도 함께 봤습니다. 사장님 아니고 주방장이고요. 볶음밥은 밥 볶는 동시에 해산물 넣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빠집니까? 그럼 사장님 연락처 주시겠나요? 이 문제에 사장이 왜 껴요? 환불을 바란 것도 아닌데 대화가 일절 통하질 않음. 앞으로 안 시켜 먹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인원이 20명이라 매주 이 중국집에만 쓰는 돈이 23만원. 달마다 대략 92만원 매출 꾸준히 올려줬는데 중국집이 여기 하나뿐인가. 퇴근하고 찾아가서 달아둔 장부 결제하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하시는데도 더 이상 주문할 일 없어요 하고 나옴. 중국집은 주방장이 갑인 경우가 대부분. 사장님만 피해보시게 된 거지. 1일차 이제 첫날인데 괴롭다. 주머니 뒤적거리며 폰을 찾는 금단 현상이 생김. 3일차 폰 알람 없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 지각. 급하게 싸구려 알람 시계를 하나 구매함. 일주일차 이동 시 심심함이 극도에 달함. 특히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정말 지옥 같음. 대체제로 책 몇 권 구매해서 읽기 시작함. 2주차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 불가. 난 조금 적응했다지만 주변에서는 매우 크게 불편해함. 급한 일은 매일 보내달라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 인간관계 다 끊길 것 같음. 한 달차 폰으로 간단하게 했던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음. 송금 하나 때문에 은행까지 직접 방문함. 2달차 급한 연락은 공중전화기 썼는데 이게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움. 그래도 이때쯤 거의 적응해버림. 3달차 폰 없는 삶이 당연해짐. 하늘 색깔, 주변 풍경, 사람들 표정까지 다 눈에 들어옴. 근데 딱히 좋은 건 아님. 폰 없이 살 수는 있었지만 주변 사회는 날 받아주질 않음. 딱히 큰 장점은 없으니 안 끊어도 될 것 같아. 와이프가 의부증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인데 연락 왜 안 되냐고. 톡 당장 보라고. 일하느라 못 본 건데 찍혀있는 부재중 10통. 바람핀 적 한 번 없는데 집에 오면 옷 냄새 검사, 통화 기록 확인.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차에 여자 머리카락 검사까지. 본인도 심한 걸 아는지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는 없음. 약속 잡긴 절대 불가.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엔 20분마다 전화, 인증사진 보내줘야 일이 안 커져. 진짜 내 와이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매번 연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 그러다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씨 날 이렇게 좋아해준다고? 관심 받을 때마다 행복해짐. 집착할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만 절대 티내진 않음. 의부증이 다 그런진 모르겠는데 와이프 외출시 나도. 어딘데? 연락 왜 안 되는데? 집착해주면 지금 가. 빨리 갈게. 와이프 되게 좋아함. 의부증도 이혼 사유라 물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벌써 셋째 임신 중. 오늘 가게에 여자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혼자 식사 되나요? 아쉽지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함. 죄송하지만 1인 손님은 받지 않고 있. 삼겹살 5인분 주세요. 네. 근데 여자 혼자 드시기엔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봄. 저희 1인분 그램수가 많은데 3인분만 드릴까요? 근데 물끄러미 내 눈을 쳐다보시고는 맞다. 된장찌개랑 공깃밥도요? 하심. 앞에서 고기 구워드리는데 엄청난 속도로 잘 드시길래 입맛에 좀 맞으세요? 목살도 맛있나요? 네 많이들 드세요. 목살 2인분 추가요. 엄청 작은 체구이신데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장이라도 비우시는지 자꾸만 화장실을 가시길래 체하실까 콜라 하나 서비스라며 드렸는데 살찔 것 같은데 혹시 제로콜라 주실 수 있나요? 손님 그건 제로콜라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닌. 그렇겠죠? 물냉면도 주세요. 오이 좀 빼주시고요. 말 걸 때마다 자꾸만 추가 주문함. 혼자서 12만원치 드시고 우리 가게 혼밥 손님 1등 찍으심. 다음에 꼭 또 와주세요 손님. 한 여자에게 빠져 5년을 좋다고 줄줄 따라다녔지만 난 진짜 너한테 마음 없어. 대신 친하게 지내자. 라는 말에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게 됐지만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할 때마다 나는 고문을 받는 기분이 든. 그러다 문제가 터짐. 알고 보니 얘가 바람피
괴롭히고 있었던 거 있지? 왜 자꾸 저런 애들을 만나는 거지? 야, 그런 애들보다 차라리 7년 동안 해바라기 같은 내가 낫잖아. 또 그 얘기야?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했잖아. 그럼 딱 한 달만 만나봐. 그때도 마음 안 생기면 마음 딱 접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나 만날 때마다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 사랑한다 해. 뭐래? 난 너 안 사랑한다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가 되거든. 얘도 이 상황이 재밌는지. 그래 딱 한 달만. 대신 한 달 뒤엔 진짜 마음 접어라. 7년 만에 찾아온 기회의 첫날.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다 둘 다 필름이 끊겼는데 하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연애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결혼함.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너넨 결혼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아침에 아들 등원시키고 왔는데 출장 간 와이프에게 갑자기 전화가 옴. 어린이집에서 어항 꾸미기 수업한다는데 알아서 챙겨줘. 그럼 물고기가 필요한가? 마침 갯바위 나와 있던 상황이라 오케이함. 근데 같이 낚시하던 친구가 크기는 얼마만한 거 가져가야 되냐? 최대한 큰 게 좋지. 어찌저찌 47cm 감성돔 잡은 뒤 기포기 켜둔 채 어린이집에 가져다 줌.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옴. 아버님, 가방 열고 알았는데 이거 뭔가요? 그거 감성돔 사자입니다. 수업에는 작은 물고기가 필요한 건데요. 어항 꾸미기 아닙니까? 아니, 어항이 작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 그럼 내일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작은 금붕어 사시면 돼요. 이 고기는 어떡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매운탕 끓여 드세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왜 못 키우냐고 물어봤다는데 낚시꾼 유전자가 있는 듯. 문제는 와이프가 집에 왔을 때 그걸 대체 왜 들고 가? 미쳤어? 크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조용히 대답함. 3cm만 더 컸으면 오자였는데 너무 아깝다. 편의점 컨설팅하러 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깜짝 놀라. 상권은 정말 좋은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임. 그럼 편의점에 문제 있다 했더니 사장님이 저희 편의점에 문제가 있다고요? 날 의심하시길래 방법 몇 개 알려드릴 테니 적용해보라 했음. 맞은편에 대학교가 있던데 냉장고에 제로 음료 전용 칸 만들고 종류별로 채우세요. 다이어트에 예민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로만 마시거든요. 바로 위층에 헬스장 있던데 유제 신선 4칸 이상 비우시고 닭가슴살 프로틴 종류별로 꽉꽉 채워보세요. 헬스장 고객들 방문율 크게 오를 겁니다. 근처에 저가 커피점이 안 보이던데 얼음컵 커피 구매하면 직접 타줘보세요. 싸고 편하니 엄청 사 먹을 거예요. 계산대 앞에 일회용 전자담배 잘 보이게 둬보세요. 관심 없다가도 많이 사갑니다. 알바들도 근무 환경이 편해야 오래 일해요. 플라스틱 의자 버리고 등받이 의자 넣어두세요. 특별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상권에 맞추시면 됩니다. 손님들은 불편함이 없는 편의점을 가게 되거든요. 몇 달 후 다시 가봤는데 매출 엄청 올랐다고 고맙다고 하심. 편의점 알바 10년 한 보람이 있는.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얘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한 신고가 하나 접수됨. 산에서 공룡뼈가 발견됐다는데 출동 바랍니다. 공룡뼈? 사람뼈랑 헷갈린 건가? 장난 신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살인 사건일 수도 있어 매우 긴장하며 출동함. 신고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놀란 상태로. 사람뼈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룡을 좀 아는데 티라노사우루스나 프레라노돈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손상 입힐까봐 자리에 그대로 뒀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확인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라. 진짜 뼈가 있음. 근데 아무리 봐도 공룡뼈치고는 크기가 작음. 최근에 사망한 공룡일 수는 없고 공룡의 뼈라면 화석이라 돌처럼 딱딱할 텐데 이건 아무리 만져봐도 화석은 아님. 최근에 사망한 동물의 뼈. 흥분한 신고자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음. 다음부턴 공룡뼈 발견하시면 119 말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공룡뼈 아닙니까? 여기 살코기 살짝 붙은 거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얘 족발뼈로 확인됐습니다.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오늘 첫째한테 동생 얘기를 꺼냈음. 땡땡아 동생 태어나면 안 서운하겠어? 왜 서운한데? 뭐지? 말문이 막혔는데 다시 질문을 함. 지금은 엄마 아빠가 땡땡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잖아. 응. 동생한테 신경 쓰느라 그런 걸 잘 못할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서운해? 나도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아무리 봐도 극치가 맞는 것 같음. 마침 아들 첫 등교하는 날이라 학교에 태워주는데 아빠 학교는 몇 살까지 가? 20살까지. 나 없는 동안 아빠가 엄마 많이 좀 챙겨줘. 응? 너 학교가 아니라 군대 가는 거야? 내가 군대를 어떻게 가? 자꾸 마지막인 사람처럼 말을 함. 동생 얘기 때문에 서운했나? 그래도 애는 애구나 싶어서. 잘 다녀와. 엄마 아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동생 잘 키워주고 나 20살 될 때 보자. 하고 문 닫더니 가버림. 아 20살까지 학교에서 사는 건 줄 알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가는 건데?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내가 가끔씩 서운하다. 당시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전교 1등. 학교 시간에 맞춰 조심스레 고백했는데 너 전교 꼴찌 아니야? 싫은데? 꼴찌 아닌데 나에게 들린 매우 충격적인 말. 난 연애는 대학 가면 할 거야. 공부해서 따라오던지. 오케이 너 전교 1등 자리 뺐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게임 아이디 전부 탈퇴하고 공부 시작했는데 전부 외교 같음.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학원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들 뭐가 되려고 공부를 그렇게 해? 대학 가서 연애하려고. 그냥 하지마 엑스끼야. 기초를 다지며 공부하느라 고2를 보내고 고2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는 올 3등급. 내 머리로는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너 그 성적으로 나랑 같은 대학 간다 한 거야? 오케이 각성 시작. 잠 3시간으로 줄이고 밥 먹을 때도 문제집 풀이. 게임하다 흘려본 이후 처음 코피도 흘리며 미친 듯 공부함. 결국 수능에서 웬만한 대학을 갈 성적이 나왔
나와버렸는데. 나 할 말 있는데. 뭐지? 고백하나? 나 숙명여대가. 남자가 여대 가는 법 검색하다 결국 난 연대에 진학했고 아직도 모쏠이. 어릴 때 젓가락질을 크게 잘못 배웠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보더니 와, 밥맛 떨어진다. 그동안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했어? 평생 이렇게 밥을 먹어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차피 밥 먹는 건 똑같은데 뭐가 문제인데? 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밥 먹을 수 있어? 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음. 하지만 평생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루 한 끼 무조건 나랑 먹어. 100% 고쳐줄게. 여자친구가 쓴 방법은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 금지, 전부 젓가락질로만 밥을 먹는 것, 교정 젓가락까지 사용하며 1년 동안 같이 밥 먹다 보니 진짜 이게 되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잔소리 안 해도 잘하네. 그거 알아? 너 이제 평생 밥 먹을 때마다 내 생각난다? 이후 내가 군대에 가며 우리는 헤어지게 됐는데 10년이 지났지만 밥 먹을 때마다 정말로 그녀가 자꾸 생각남. 아무튼 오늘 밥 먹고 있던 도중에 와이프가 나에게 다시 물어봄. 아, 그래서 방금 그년 이름이 입에서 나오신 거라고요? 내 생애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로망이 깨져버림. 월세만 생각하고 식비는 생각을 안 했던 거. 그러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게 자취지. 내가 자취인 필수 소울푸드 레시피 알려줄까? 아 맞다, 너 자취 10년 차지? 뭔데? 간장 계란밥. 에이, 거창하게 말하더니 흔한 거네. 뭔 소리야? 간장 계란밥 레시피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데. 알려주는 대로 해먹어봐. 먼저 팬에 참기름 이숫, 계란 3개 넣고 약불로 천천히 팬 달고 밥 한 개 기준 계란 3개 생각하면 돼. 계란이 하얗게 익기 전에 흰자 부분만 젓가락으로 풀어주고 70% 정도 익었을 때 불 꺼. 진짜 빠르게 익으니까 조심해라. 여기에 간장 이슬, 버터 하나 넣고 남아있는 연로 노른자도 막 비벼. 그대로 밥에 올려 먹으면 돼. 이거 비벼 먹는 게 아니라 떠먹는 거니 참고하고. 친구 말대로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음. 간개밥 덮밥 버전 먹는 느낌. 한국인들이 왜 간개밥 좋아하는지 알겠음. 중독돼서 일주일째 먹고 있다. 강아지가 혼자 집까지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농사 짓는 곳에서 거의 새끼 때부터 1년 넘게 키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사라졌길래 물었더니 부모님 농사일이 바빠지고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집에 줘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매일 생각났는데 오늘 그 강아지가 부모님 일하는 하우스까지 찾아왔어요. 부모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강아지는 놀래면서 반기고 엄마를 보자마자 막 울듯이 짖고 안기네요. 문제는 분양 보냈던 집이 8km나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다행히 사료랑 간식 안 버리고 있었는데 얼른 밥 주고 목욕도 시켜줬어요. 결국 부모님 두 분이 고민하고 상의한 끝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시 키우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 친구 진짜 미친놈 아니냐? 11살 차이 나는 친형이랑 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살고 있는데 형한테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다. 38살에 머리에 두건 쓰고 평소에 할리 타고 다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출근도 안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번다. 달에 2천 3천 버는 듯. 근데 이 형이 우리 집에 자주 오면서 이 형 행동이 매우 문제가 생김. 일단 1 집에 오자마자 옷 벗어서 다 던져놓고 나보고 치우라고 하고 2 냉장고 문 열고 병맥주 따서 입 대고 마심. 3 화장실에서 담배는 기본이고 나한테 담배, 술 심부름 시킴. 4 이 형이 결혼도 했는데 형수님한테 전화 오면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그럼 또 나는 얼굴에 철판 깔고 형수님한테 거짓말 해야 됨. 그런데 올 때마다 이 형이 용돈 50만원씩 주고 감. 이게 문제임. 어떻게 더 자주 오게 만들어야 되냐? 형 리니지 하는 것 같던데 리니지 유저들 뭐 좋아하냐? 컴퓨터 한 대 더 사놓을까? 한 부부가 있었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아내도 평범한 가정주부. 그런 남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내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집안일을 하며 손을 자주 다친다는 것이었음. 남편은 이때마다 거즈와 테이프로 아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생김.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다치면 어쩌지? 한 손을 다친 상태에서 거즈를 상처 크기에 맞게 자르고 붕대를 감고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다던 게 문제였음. 그래서 생각한 게 미리 거즈를 잘라 테이프에 붙이고 보관 후 필요할 때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미리 만들어두면 테이프가 먼지 때문에 접착력이 약해지고 거즈도 오염됐던 것. 그는 수소문 끝에 크리놀린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스티커가 부드럽게 떼졌음. 그렇게 아내에게 이쁨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가 남편 회사 사장이 이 발명품을 알게 됨. 사장은 이 발명품을 보고 가능성을 크게 보았고 최초의 반창고가 탄생함. 이 반창고는 나오자마자 데이트를 치게 되었고 남편은 후에 부사장까지 승진. 그리고 남긴 말. 나는 성공하기 위해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김. 한 부부가 있었음.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 아내도 평범한 가정주부. 그런 남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내가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집안일을 하며 손을 자주 다친다는 것이었음. 남편은 이때마다 거즈와 테이프로 아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생김.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다치면 어쩌지? 한 손을 다친 상태에서 거즈를 상처 크기에 맞게 자르고 붕대를 감고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웠다던 게 문제였음. 그래서 생각한 게 미리 거즈를 잘라 테이프에 붙이고 보관 후 필요할 때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미리 만들어두면 테이프가 먼지 때문에 접착력이 약해지고 거즈도 오염됐던 것. 그는 수소문 끝에 크리놀린이라는 것을 찾았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스티커가 부드럽게 떼졌음. 그렇게 아내에게 이쁨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가 남편 회사 사장이 이 발명품을 알게 됨. 사장은 이 발명품을 보고 가능성을 크게 보았고 최초의 반창고가 탄생함. 이 반창고는 나오자마자 데이트를 치게 되었고 남편은 후에 부사장까지 승진. 그리고 남긴 말.
나는 성공하기 위해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남김. 급동 왔을 때 참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거 나오겠는데? 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1. 근처에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등 보이면 바로 들어가라. 공공기관은 화장실 개방이 원칙이라 화장실 사용 가능하다. 바지에 지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2. 현재 위치가 도로다. 그럼 가까운 주유소로 가라. 주유소 또한 규정상 개방해야 함. 3. 주변에 5층 이상 건물 화장실 1개 의무 개방해야 됨. 여기서 꿀팁은 보통 1층에 있음. 4. 아무 지도 앱에 화장실 검색 근처 이용 가능 화장실 전부 뜸. 5. 스타벅스 인종차별 논란 후 화장실 무료 개방함. 가끔 비번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6. 지하철에서 급동 왔다? 잘 보면 정차역 옆에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역은 개찰구 안쪽에 화장실 있단 표시임. 다들 급동 대비 항상 해라. 앞이 하얘져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해야 함. 공유하던지 외우던지 해라. 나처럼 바지에 지리지 말고 급동 왔을 때 참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이거 나오겠는데? 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1. 근처에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등 보이면 바로 들어가라. 공공기관은 화장실 개방이 원칙이라 화장실 사용 가능하다. 바지에 지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2. 현재 위치가 도로다. 그럼 가까운 주유소로 가라. 주유소 또한 규정상 개방해야 함. 3. 주변에 5층 이상 건물 화장실 1개 의무 개방해야 됨. 여기서 꿀팁은 보통 1층에 있음. 4. 아무 지도 앱에 화장실 검색 근처 이용 가능 화장실 전부 뜸. 5. 스타벅스 인종차별 논란 후 화장실 무료 개방함. 가끔 비번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6. 지하철에서 급동 왔다? 잘 보면 정차역 옆에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역은 개찰구 안쪽에 화장실 있단 표시임. 다들 급동 대비 항상 해라. 앞이 하얘져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해야 함. 공유하던지 외우던지 해라. 나처럼 바지에 지리지 말고. 쌀? 이거 생각보다 비싸고 해먹기도 번거롭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파스타다. 3일치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소스도 대량으로 만든 다음 냉동실에 얼려두면 됨. 고기? 수입 냉동 전지가 싸고 좋다. 어차피 다져서 쓸 거라 좋은 부위 필요 없음. 고기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채도 꼭 먹어줘야 하는데 저렴한 냉동 야채 사라. 맛은 치킨 스톡 큐브 하나 넣으면 됨. 일단 야채 고기 다져서 볶고 토마토 퓨레 넣고 간 맞추면 됨. 그리고 삶아두면 꺼내서 섞어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애들은 집 근처 다이소에서 바질 씨앗 산 다음 키워 넣으면 더 맛있음. 반년쯤 이렇게만 먹었는데 몸 아픈 것도 없다. 하루 3끼 먹고 식비 5만 원 나옴. 가끔 생일이다? 그럼 마늘이나 허브 향신료 사 넣으면 진짜 맛있다. 요즘 춥고 눈도 많이 오던데 다들 이번 겨울도 버텨내자. 친구들이랑 영화관에서 영화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자가 내 품에 쾅하고 부딪히더라. 그리고 여자가 나보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려다보는데 살면서 누구 보고 예쁘다고 느껴본 적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 영화 봐야 하는데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 여자가 생각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 여자 놓치면 앞으로 계속 후회할 것 같더라. 결국 친구들 다 버리고 영화보다 말고 뛰어나가서 무작정 아까 부딪힌 곳으로 갔는데 아까 그 여자도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더라. 나중에 들어보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대. 웃긴 건 사귀면서도 우리 서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3년째 사귀다가 정말 곧 결혼해. 운명 같은 만남은 있나봐. 와이프가 얼마 전부터 등산 간다 하고 나가선 3-4시간씩 연락두절되더라. 운동 핑계로 외출하는데 아무리 봐도 외도인 것 같더라고. 수상해서 출근한 척하고 미행도 시도했지만 다 놓치고 택시비만 날림. 막상 미행해보니까 영화처럼 쉬운 게 아니고 택시기사도 내 마음처럼 안 움직여줌.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도 없고 아니라고 하면 끝이라 참다가 그냥 탐정사무소 가서 돈 내고 와이프 뭐 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음. 며칠 있다가 바로 연락 오더니 사진이랑 영상 보내주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 거냐. 좋은 소식부터 들려달랬더니 일단 외도는 아니래. 주 5일 내내 고아원 양로원 가서 일했다 함. 나랑 연락두절된 시간 전부 거기서 일하고 있었대. 좋은 일 하는데 왜 나한테 숨겼는지 궁금해서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물어보니까 일한 이유가 사회봉사명령으로 간 거라고 하더라. 어이없어서 와이프한테 대놓고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싹싹 빌면서 진실을 토해내. 보복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 맞아서 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외도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데 좀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한잔하고 있다. 살면서 탈모는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통수에 500원짜리만한 원형 탈모가 생김. 바로 동네 피부과 달려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는데 안 막아져. 계속 빠짐. 원형 탈모가 추가로 생기기 시작함.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면역억제제 처방해줌. 근데 부작용으로 고혈압 생기더라. 그래서 탈모 막았냐고? 아니 이런 노력에도 바람 불듯이 다 빠져버리더라. 인생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기분임. 발견하자마자 바로 치료하러 간 건데도 가차 없었음. 한창 많이 빠질 땐 300모씩 빠졌고 여친? 뭘 물어 헤어졌지. 심지어 다른 부위 털도 다 빠지더라. 왁싱 안 해도 됨. 결론은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았더니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순으로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긴 함. 근데 100% 복구는 어렵고 자라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희망 잃지 말해. 머리 하나 빠졌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네 진짜.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임. 나도 풍성했어. 탈모는 나랑 연관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함. 회사 다니는데 이사님이 나한테 김밥 5줄만 싸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봄. 저번에 회사에 김밥 싸온 적이 있는데 이사님이 자기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먹고 나서 극찬을 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싸냐고 계속 칭찬하긴 했어. 암튼 내일 등산 가는데 김밥 한 번만 싸줄 수 없냐고 상품권 20만 원 주겠다고 하더라. 재료비는 따로 준다고. 바로 오케이.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지은 들깨 들기름을 쓰긴 해.
딱 5줄만 싸주면 된다고 했는데 신경 쓰여서 묵은지 김밥도 2줄 더 싸줌. 내가 김밥 써는 걸 못해서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김밥 1줄 썰 때마다 5,000원 준다고 7줄에 3만 원 준다고 하니까 바로 콜하고 썰어주시더라. 나중에 너네 이사님 등산 또 안 간다니? 라고 물어본 크크. 진짜 김밥 제대로네. 그러곤 상품권 20만 원이랑 재료비 5만 원 주셨음. 나도 감사해서 재료비로 커피 쏘고 크크. 당분간 김밥 안 산다고 못 박아뒀는데 자기 묵은지 김밥 맛 제대로 못 봤다고 슬슬 밑밥 깔기 시작해. 내 김밥에 왜 빠지신 거지? 한국 사람들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 하나 있음. 바로 스쿨버스 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은 이렇게 버스 뒤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 아무도 멈추질 않음. 북미에선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이렇게 차들이 전부 기다리는데 스쿨버스가 정차했단 것 자체가 횡단보도 취급이라 신호위반으로 여기기 때문.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버스가 정차하면 선생님이랑 학부모랑 얘기하느라 2-3분 정도 멈춰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간 교통정체가 생기고 클락션 울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도입했음. 한국에선 스쿨버스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잠깐 정지만 했다가 애들 확인하고 통과가 가능함. 근데 문제는 규정 완화시켜도 아무도 안 지킨다는 거. 뭐가 그리 급한지 잠깐 멈춰서 애들 확인하는 것도 싫은 거임. 면허정지 기준이 40점인데 단속 당하면 범칙금 8만 원에 벌점 30점짜리임. 몇 초 빨리 가고 싶어서 면허증 걸고 추월하는 후진적인 운전 문화인 거지. 애들은 어른들이 지켜야 하지 않겠냐?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지켜보자. 살다 보면 돈 안 갚는 놈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진짜 미친 새끼인가? 라고 들을 정도로 나는 돈 못 받은 적이 없음. 한번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 좀 빌려달라던 친구가 있었는데 약속날이 되었는데도 핑계만 대며 돈을 안 주더라. 밤낮 안 가리고 하루에 전화 10통씩 걸어도 안 받고 밤마다 귀신 사진 보내며 미친 짓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음. 그래서 내가 했던 건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프린트물을 워드 작업해서 만든 다음 걔 카톡에 있던 셀카 사진 가져다 놓고 신체, 특징, 지적 1급, 돈 안 갚고 잠수라는 특이사항을 기재함. 그리고 발견 시 연락처도 작성했는데 물론 걔 번호로 작성했음. 50장 정도 뽑은 다음 하루 종일 지하철역 돌면서 화장실 대변기 칸에 붙이고 다녔음. 그러다 돈 빌려준 이후 처음으로 걔한테 선톡이 오더라. 야 프린트물 그거 너가 그랬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이 사진 보내면서 전화로 이런 거 붙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나도 모르고 웃었는데 얘가 나보고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고 하더니 전화 끊고 바로 3만 원 보내주더라. 빌려갈 땐 굽신거리고 빌린 뒤에 배째라 하는 놈들이 자기 쪽팔리는 건 못 참으니 이걸 이용하면 받을 수 있음. 가난한 자취생인데 아들 밥 먹었어? 할 때마다 양심 찔리는 내 식단이 있음. 바로 볶음밥 하나로 5끼를 때우는 방법인데 중국집에서 볶음밥 한 그릇을 주문하면 이렇게 짜장 소스랑 짬뽕 국물이 같이 나오잖아. 그럼 첫 끼는 짜장 소스를 따로 빼놓은 뒤 볶음밥만 먹고 두 끼는 남은 짜장 소스 절반에 300원짜리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어. 그리고 남은 짜장 소스에 햇반을 비벼서 짜장밥을 3끼로 먹고 네 끼는 짬뽕 국물 양 많아지게 물을 넣고 끓여서 또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어. 5끼는 남은 짬뽕 국물에 밥을 말아 짬뽕밥으로 먹으면 6,000원짜리 볶음밥으로 5끼 먹을 수 있어. 참고로 동네 중국집에 짜장 소스 많이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더 줘. 우리 집 사정이 크게 안 좋아지면서 극단적으로 5끼까지 먹은 거지만 가난한 자취생들 4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야.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추운데 다들 힘내자. 회계 장부를 정리하던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가 1,000원의 회계 착오를 발견함. 꼴랑 1,000원이라 자기 돈으로 때울 수도 있지만 눈이 뒤집힌 이 아저씨는 내가 회계를 보는데 돈이 빈다고? 하며 자존심이 긁혀 폭발하기 시작함. 이 아저씨는 추적 끝에 결국 누군가가 연구소 서버를 9초나 무단 사용했다는 걸 찾아냄. 동네 데이터 거지가 와이파이 몰래 9초 써도 무시할 법한데 이 아저씨는 그 기록을 FBI에 넘김. 누가 연구소 서버를 무단 도용해서 1,000원 손해봤어요? 지금 1,000원 도둑을 잡으라고요? 우리 FBI인데? 당연하게도 너무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사는 거부됐고 동네 경찰서도 1,000원 도둑은 안 잡아줄 텐데 눈알이 돌아간 이 아재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음. 추적을 더 해보니 범인은 군사 정보를 탈취하던 국제 스파이였던 것. 이쯤 되면 국가기관에 한 번 더 수사 요청을 할 법한데 얌마 우리 연구소 1,000원 내놔? 라며 아저씨는 더욱 불타기 시작했고 결국 400대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한 마커스 헤스라는 독일 해커를 잡아냄. 그리고 한 말 누군진 내가 알아냈으니 체포는 니네가 해. 여담으로 헤스는 도대체 누가 날 추적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전원 도둑 맞은 아저씨가 개빡쳐서 함정을 파놨는데 네가 걸렸다 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경양식 돈가스 땡기길래 집 근처 찾아보고 왔는데 와 이거 뭐냐? 식욕감퇴 조명 보고 이 집 근본이라는 걸 바로 직감함. 조명 때문에 음식 사진 맛 덥게 나와서 안 유명해졌나 생각하다 식전 스프가 나왔는데 맛은 평범한데 양이 무슨 뚝배기 스프 느낌임. 수저로 먹다가 그냥 들고 마심. 주위 둘러보니 식당이 아니라 뭔가 다방 분위기라 해야 하나. 돈가스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더라. 붉은 양상추에 케찹 마요네즈랑 완두당근 마요 무침에 옥수수 플레이팅. 그리고 코딱지만큼 주는 요즘 돈가스 집이랑 다르게 단무지랑 깍두기를 무슨 탑처럼 쌓아서 줌. 항상 돈가스 집 가면 맘에 안 드는 게 밥양인데 무슨 1.5배를 줌. 모자라면 얘기하래. 이러면 국밥 안 먹지. 먹다 보면 후식 물어보는데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있는데 후식 뭘로 하시겠어요? 사이다 달랬더니 사과잼 바른 따뜻한 모닝빵이랑 같이 주더라. 이렇게 8,000원임. 맛 요즘 돈가스 맛집에 비하면 진짜 너무나도 평범한 맛인데 살다 보면 생각나는 맛이라 이런 집들이 오래 장사하면 좋겠음.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샀는데 어쩐지 좀 싸다 싶었는데 업소용으로 잘못 쌈. 와이프가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살고 싶으면 오늘 다 먹어라 하는데 라면 30개를 다 먹을 순 없고 살기를 느껴서 방법을 찾아야 했음. 집에 라면 있는데 내가 싸다고 억지 부려서 산 거라 할 말 없었다. 암튼 비닐봉지에 하나씩 소분하면 되겠더라고. 일단 대용량 스프를 소분해야 하는데 분말 스프가 357g이고 건더기 스프가 48g이니까 계산으론 총 405g이 나와야 하는데 막상 스프를 합치니까 407g이 나옴. 2g 게이득봄 407 나누기 30 하면 13.5 정도 나오니까 라면 한 개당 대략 13에서 14g으로 소분하면 된다는 결론이 남. 비닐봉투에 스프 나눠 담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 보더니 뭐해 서랍에 작은 봉투 있잖아
하면서 미니 지퍼백 슬쩍 꺼내주면서 도와줌. 캬 이러니 내가 반했지. 이쯤 되니 습기 안 들어가게 방부제라도 넣고 싶어졌는데 집에 방부제 30개가 있을 리가 없음. 소분하는데 1시간 걸렸고 오늘도 목숨 연장했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 아빠가 없으니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안 왔음. 한번 여동생이 오빠, 우리는 산타클로스 안 와? 라고 물어보는데 나랑 똑같은 경험 시켜주기 싫었음. 그래서 내가 여동생의 산타가 되기로 함. 여동생이 책을 좋아해서 용돈 모은 걸로 서점에 가서 책 사고 아주머니한테 오늘부터 동생 산타클로스인데 포장 잘 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고퀄리티로 포장해주심. 그 뒤로도 매년 포장하러 서점으로 가면 서점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매번 예쁘게 포장해주고 아주머니가 내 선물도 함께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여동생이 더 좋아하는지도 알려줌. 덕분에 여동생은 또래 애들이랑 똑같이 산타가 있는 줄 알고 자랐음. 산타의 정체가 아빠라는 걸 알 나이가 됐을 때 여동생은 오히려 산타를 더 믿길래 왜 믿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우리 보고 싶어서 산타클로스 돼서 나타난 거 아닐까? 아직까지도 여동생은 내가 산타인 줄 모름. 20년이 지나고 알았는데 나는 산타한테 선물 받은 적 없다 생각했는데 나한텐 그 아줌마가 산타였음. 불달기라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라면이라는데 시판전 테스트로 얻은 건데 검은 봉다리에 강한 분만 도전하세요 라고 적혀있음. 그리고 신기하게 라면에 계란국을 주더라. 뒤쪽에 청양고추에 버금가는 매운맛이라 겁을 잔뜩 주는데 먹어보면 알겠지. 구성물은 이렇고 계란국은 종이컵에 만들면 되는 듯. 완성되고 먹어봤는데 엥? 별로 안 매운데? 첫 맛만 약간 맵고 그 뒤는 달달한 맛만 느껴짐. 이미 비슷한 간짬뽕이란 게 있는데 이게 팔릴까? 라면보다는 계란국이 더 맛있고 원가 줄이려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 건더기 스프인데 건더기가 별로 없음. 확실한 건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얼마 안 가서 사라질 듯. 엄청 맵다고 광고하던데 실제로 먹어보면 너무 대중적이게 만든 것 같음. 이미 빨간 국물 베이스 라면이 많은데 더 맵지 않으면 반응도 못 얻고 시장 퇴출될 거라 예상한다. 사람들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변화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매울 거면 확실히 맵게 만들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는 있을 듯. 이륙 준비를 마친 비행기에서 당장 비행기 멈추라니까요?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라며 손님 한 명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함. 탑승객 한 명 때문에 이륙이 지연되니까 지켜보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진짜? 하며 수군대며 비웃기 시작. 승무원들이 그를 제지하였으나 당장 회항해서 비행기 조사하세요. 안 그러면 내릴 거니까. 라며 고집을 피워 결국 항공사는 진상 손님 하나 때문에 회항을 해야 했음. 그 진상 손님을 구속한 뒤 저희 비행기는 45분의 안전점검을 진행 후 다시 이륙하겠습니다 라고 방송함. 그런데 45분이 지나도 이륙할 기미는 없고 1시간 2시간이 지나 무려 3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항공기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라며 구속한 손님을 즉시 풀어주고 탑승객 전부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뒤 보상을 해줌. 알고 보니 엔진 팬 쪽에 결함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륙했다간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 관계자도 아니고 관련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날개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불안한 마음에 눈 딱 감고 난동 피웠어요. 이후 승객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해당 항공사는 파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짐. 마트 배달기사인데 한식 뷔페 배달 갔더니 주인 할머니가 다 처먹지도 못하면서 왜 음식을 남기는 거요? 라며 쓰레기통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물을 틀고는 음식물 재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 수육, 마늘, 야채, 상추, 깻잎, 심지어 김밥에 있는 야채도 골라내서 물에 씻고 이렇게 생긴 물 빠지는 소쿠리에 다시 담기 시작. 여기가 장사가 안 되는 집도 아니거든? 식당 근처에 공장이 많아서 남자 손님이 엄청 많은데 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저기요 그걸 다시 써요? 얼마 안 된 거라 괜찮아. 아니 그거 가족한테도 먹일 수 있어요? 물건 배달 다 했으면 가. 뭔 참견이여? 하면서 상식을 벗어났길래 대화 그만함.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먹는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길래 마트 배달 갈 때마다 저 앞에 뷔페 음식물 쓰레기 다시 쓰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소문 미친 듯이 내고 다녔거든? 근데 싸다고 여전히 장사 잘 되고 있음. 싼 게 이유가 있는데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한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평소보다 무게 더 치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방귀 꼈는데 큰 소리와 함께 그게 나옴. 호감 가던 여성분이 뒤에서 운동하고 계셨는데 놀래며 오시더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치울게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고 강하게 거절함. 걸레 빌려서 급하게 치우고 도망치듯 집으로 가면서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미소로 쳐다봐 주시는데 쪽팔려서 살기가 싫더라. 한동안 헬스장 못 가다가 여자분이 자꾸 생각나서 얼굴에 철판 깔고 헬스장 다시 갔더니 청각 오늘은 힘 너무 주지 마. 하면서 아주머니들이 장난치는데 못 들은 척 노래 들으면서 운동함. 10분 정도 있다가 그 여성분도 오셨는데 오자마자 오늘은 몸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먼저 말 걸어주는데 천사 같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급발진했음. 저 죄송한데 주말에 식사 안 하실래요? 죄송해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 듦. 똥 싼 애랑 누가 밥 먹고 싶겠냐고. 근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시간 돼요. 하면서 번호 먼저 주더라. 2년 연애하다가 이번에 결혼한다. 방귀 트라우마 생겨서 아직도 서로 방귀 안 귀임. 시골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처음 보는 개가 한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 공통점이 있는 게 다들 개목걸이도 차고 있고 딱 봐도 집에서 키우던 개임. 시골에는 CCTV 없는 줄 아는 것 같던데 확인해보니까 창문 밖으로 목줄 잡고 있다가 놔버리고 그대로 가버리더라. 그래도 키우던 정이 있을 텐데 목줄 풀어줄 정도의 애정조차 없던 거. 주둥이랑 다리 짧은 개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절대로 못 살아남는다.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죽음. 이런 개가 수십 마리가 되니까 공무원인지 업체인지 사람들이 와서 개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 잡아가서 죽이는 사람들인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고 배도 뒤집음. 버려진 개가 어떻게 되냐고? 굶고 차에 치이고 다른 개한테 공격당하고 추위에 떨고 보건소에 끌려가고. 철저히 인간을 위해 개량된 애들이라 사냥할 줄도 모르니까 99% 다 죽는다. 거기선 행복하게 살아라 하며 시골에 버리는 것 같은데 지옥 가면 너가 버린 개가 꼭 기다리고 있을 거임. 초등학교 때 담임이 우리 반은 앞으로 이 바둑돌 제도란 걸 할 거예요. 라며 특이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둑돌 한 개를 사용하면 청소, 당번 면제 등 혜택이 많아 다들 환호했음. 문제는 이 제도가 빈익빈 부익부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바둑돌을 계속 받으니 계속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청소나 당번을 하게 됐던 거. 여기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공부 잘하던 애들이 바둑돌을 전부 모아 미니 금고에 넣더니
이제부터 우리 은행이야 대출해줄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이제 2배로 받거나 개당 300원에 팔기 시작. 당시 청소와 당번에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애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신용불량자가 되기 시작함. 당연히 애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음. 보다 못한 내가 미니 금고를 훔친 뒤 혁명을 일으키고 쏟아지는 수백 개의 바둑돌을 전부 제거해버림. 다음날 당연히 난리가 났고 금고를 관리하던 범생이 친구 2명은 우리 아니라며 눈물에 호소를 하는데 빚에 시달리던 친구들은 이때다 하며 바둑돌 제도 폐지를 다 같이 외침. 결국 바둑돌은 폐지됐고 모두 평등하게 돌아가며 드디어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와 짝이 됐는데 나랑 짝 됐다고 울음. 일일 알바 찾다가 서류 정리하는 알바 모집합니다. 라는 글을 발견. 날도 추운데 좋지 생각하고 지원하고 도착했더니 서류는 무슨 웬 트럭 위에 있는 판자를 2층까지 나르라 함. 이왕 온 거 일단 나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나르다 보니 짜증이 나서 거기 있는 사장한테 서류 정리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저도 서류 정리라 듣고 왔는데요. 열 받아서 하던 일 멈추고 인력업체에 전화했더니 서류철 정리인데 서류 정리라 잘못 들었나 보네.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서류 처리 저런 거였던가요? 라고 항의함. 애초에 서류 정리하는 일이랑 지금 하는 일이랑 받아야 될 돈 자체도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속여서 쓰시냐? 이건 사기랑 다른 게 없다 하니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하길래 노동부 신고한다고 하니 교통비랑 1시간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집에 가셔요.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통화내역 정리해서 노동부, 국세청, 강서구청 2, 3기관에 신고함. 며칠 내내 전화 오는데 다 무시하는 중. 다시 채용 공고 확인해보니 사무가구 나르기로 바꿨음. 양아치들 진짜 많네. 48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오, 나 당첨됐네. 일본에 살던 웬 백수 아재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억. 통장에 4만 원 있던 백수에게 갑자기 50억이 생기니 흥분을 참을 수 없던 이 아재는 백화점으로 달려가 반지 3천만 원치를 산 뒤 열 손가락에 다 끼우고 아, 별로 재미없는데 차를 좀 사볼까? 하고는 차도 6대 종류별로 샀는데 흥미 잃어서 다시 팔고 아, 이것도 재미없는데 낚시나 좀 해봐야겠다. 하고 요트를 한 대 구매했는데 멀미가 나서 낚시 불가. 결국 친구들 전부 모은 다음 여행비로 2천만 원을 썼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묘한 상하관계가 생기니까 때려침. 돈도 써본 사람이나 쓴다고 3개월간 매일 ATM기에서 500만 원씩 현금 뽑아보고 하룻밤 술에 1억도 태워봤는데 오히려 현타가 온 거. 그 뒤로 다 재미가 없어서 원래처럼 백수 생활하며 8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일어나서 TV 좀 보다가 친구랑 점심 먹고 놀다가 다시 저녁밥 먹고 11시 되면 취침. 돈 쓸 일이 생각 안 나서 아직도 위에 쓴 돈 빼면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네. 사춘기가 온 14살 소년에게 밖에 나돌아다니지 좀 말고 좀 집에 있으면 안 되냐? 라며 엄마가 잔소리를 했는데 사춘기 반항적 기질이 발동한 소년은 오케이 집에만 있으면 된단 거지? 라며 집에 있는 곡괭이로 앞마당을 파기 시작. 이 소년은 땅을 파서 자신의 집을 만들기로 계획했는데 잠깐 하고 말 줄 알았던 엄마는 저러다 말겠지 뭐. 했는데 안 멈추고 3년을 곡괭이로 땅만 판 거. 어느덧 사춘기의 반항심을 넘어 점점 취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땅굴이 깊어지자 전기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며 전기 설비까지 혼자 본격적으로 끌고 오고 도르래도 만들어서 점점 효율을 더 높임. 그렇게 6년을 땅을 파다 보니 실제로 집이 완성되어 갔는데 아늑한 거실, 엄마가 들어오지 않는 침실, 야외 테라스, 그리고 간단한 주방까지 완성시켜버린 거. 곡괭이로 땅만 파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이 강해졌고 이랬던 소년의 몸이 6년차 때 이렇게 진화해버림. 친구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미안하다 나 이번 모임 못 갈 것 같다 라며 친구들을 자꾸 멀리하는 게 보임. 친구가 결혼 당시 돈을 못 벌다가 결혼하고 돈을 잘 버는데 와이프도 친구가 잘 버니 딱히 일할 생각은 없었고 문제는 우리 애 낳고 나면 돈 많이 들어. 저축해야지 무슨 친구들을 만나. 하며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해봤자 PC방이나 당구장 가는 게 단데 어이가 없는 건 안 해도 씀씀이가 크진 않은데 자긴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 거기에 빡친 친구가 작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점심도 집까지 굳이 먹으러 오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절대 외출 안 하고 와이프랑 붙어있으니까 와이프도 처음엔 좋아했는데 와이프 친구들 만나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일부러 삼각김밥 먹으며 우리 아껴 써야지 이런 느낌을 계속 줬다 함. 그렇게 한 달 차부터 와이프가 힘들어하더니 3달 차에 결국 잘못 인정하고 울면서 사과. 그 뒤로는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무조건 참석한다. 친구가 사람은 자기가 안 겪어보면 모르는 것 같아 라는데 진짜 독한 놈임. 우리 반에는 찐따를 반장으로 만드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는데 선생님 전땡땡이를 추천합니다 라며 고1 내 담당 일진놈이 갑자기 나를 추천. 자연스럽게 일진 친구들도 나를 격렬하게 지지하면서 찐따였던 내가 뜬금없이 반장이 되어버림. 그러다 고2 올라가면서 드디어 탈출인가 싶었는데 일진이랑 똑같은 반이 됨. 일진놈 엄청 신나하면서 나를 적극 추천하더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반장됨. 당시 반장하고 싶어서 미치고 팔짝 뛰는 범생이 친구 있었는데 나한테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내가 됨. 그러다 고2 끝 무렵 회장선거 출마 시즌에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서 회장선거를 나갔는데 그때 내 담당 일진의 격렬한 지지 연설을 통해 찬성률 50%를 넘겼고 결국 회장 당선됨. 덕분에 생기부 빵빵하게 쓰여졌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대학 진학 성공했음. 졸업하고 한 번 연락 온 적 있는데 야 잘 지내냐? 나 때문에 대학 갔으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쌩까지 마라 하는데 할 말 없더라. 지금 생각해봐도 걔 때문에 대학 간 거 맞는 것 같아. 캠핑하고 싶은 흑수저인데 장작 주문하려다가 이걸 왜 돈 주고 사? 바로 도끼 들고 뒷산 올라가서 직접 장작 팸. 1시간 정도 패니까 하루 쓸 양나옴. 그래도 나름 캠핑인데 텐트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니 좀 괜찮아 보이는 텐트들은 더럽게 비쌈. 그냥 창고에 있는 갑바 덮고 자려는데 집 마당 빨랫줄이 눈에 들어. 잠깐만 저기다 갑바 걸면 텐트 아닌가? 갑바 걸어주니 텐트 모양 잡히면서 가성비 텐트 완성. 중간에 구멍 뚫고 화목난로 넣어주니 얼추 그럴싸함. 자꾸 바람이 들어와서 다라이 하나로 막아두고 집 냉장고에 삼겹살 있길래 들고 와서 구워 먹고 넷플릭스도 시청. 아버지 소주도 훔쳐와서 한 잔 먹고 훔친 라면 훔친 닭봉. 마지막으로 커피랑 담배 피며 불멍까지 했는데 총비용 영원 들었네. 아 여자친구만 있으면 완벽하다. 야 진짜 미쳤냐? 외박한다던 엄마 돌아와서 오늘 캠핑 강제 종료? 이게 단점이네. 갑바와 도끼 그리고 건강한 몸만 있으면 거기가 캠핑장 아니겠냐? 캠핑 장비에 비싼 돈 쓰지 마. 취미로 세차하는 환자인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나요? 아 이건 광택 내는 거라 혼자는 힘드실 건데요? 매주 닦는데 이렇게는 안 되네요. 혹시 매주 세차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들이랑 2차 타고 전국을 다녔는데 작년에 남편이랑 아들놈이 떠났어요. 이 차에 추억이 많아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월요일에 세차해드릴까요? 네, 제 차를요. 되긴 하는데. 오케이, 승인 떨어졌으니 세차 동호회 단톡에 할머니 사연을 전달. 도와주겠다는 어벤져스 세차 환자가 8명 모이더라. 실내 실외 엔진룸 구역을 각각 나눈 뒤 각자 노래 들으며 세차 시작. 실내 먼지 전부 제거 후 스팀 청소기로 시트 묵은 때 제거, 프리워시 후 미트질 해주고 드라잉, 그리고 광발을 위해 폴리싱까지 마무리. 6시간 동안 즐거웠다. 동호회 한 분이 아 이거 특별한 날에만 발라드리는 건데. 라며 83만원짜리 왁스까지 발라주니 걔 광택 죽인다. 아니 세차로 진짜 세차를 만들어 주셨네요. 라며 20만원을 건네시는데 아 저희 돈 받으려고 세차하는 게 아니라서요. 광발만 보면 됩니다. 하고 거절함. 할머니 건강하세요. 미국의 한 71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무려 6천만원. 심지어 앞으로 나올 치료비까지 합치면 1억 3천만원이 예상됐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자신을 살려준 구급차 회사에게 14억짜리 소송을 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봤더니 사고의 원인이 구급차의 불법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 즉 구급차가 사고 내놓고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엄청난 치료비 폭탄까지 맞은 셈. 거기다 구급차 업체 말이 골 때리는 게 할아버지가 자전거 보험에 들지 않았으니 저희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심지어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 후 할아버지 구급차 이용료 260만원 나왔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네 미쳤냐? 이에 눈이 돌아버린 할아버지는 14억짜리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했고 만약 법원에서 할아버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구급차 끌고 다니며 죄다 친 다음 병원에 갖다 놓으면 돈 복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됨. 고객이 없으면 직접 만든 친구놈이 자취방을 구했는데 귀신이 나옴. 시세에 비해 너무 싼 집이라 친구들끼리 야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 그날 친구들 전부 가위 눌리며 귀신을 봄. 근데 이 친구는 난 안 보이던데 이쁘냐? 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 어떤 여자가 집주인 친구 머리를 밟고 있었고 나와 친구들 전부 똑같은 장면을 목격. 얘가 한번 잠들면 절대 못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아씨 나도 보고 싶은데 이뻐? 하더니 계약 기간 동안 혼자 잘 살더라. 2년 뒤 계약이 끝나 이사 전날 친구들이랑 편의점을 갔더니 총각 이사가? 내내 가요. 그 집 귀신 나온다고 6개월도 못 버티고 이사 가던데 오래 살았네. 아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남이 집 얘기하는 줄 알겠네.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며 여자가 나타났고 내가 힘을 짜내며 이 새끼 내일 이사가요 하니까 잠깐 멈췄다가 친구놈을 미친 듯이 밟기 시작. 2년 동안 얼마나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그러면서도 친구놈 코 골면서 안겜. 다음날 걔 이쁘냐? 귀신이고 뭐고 안 먹히는 놈들한텐 소용없. 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친구가 야 너 진짜 먹방 재능 있다니까 방송해봐. 진짜 재능 있나 해볼까? 라면 5개 끓이고 계란 4개 삶은 뒤 방송 킴. 사람들 우르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음. 라면은 불어가고 30분 정도 있으니 갑자기 2명이 들어와선 왜 안 먹냐? 갈구기 시작. 사람 더 들어오면 먹을게요. 그렇게 방송에서 성공하겠냐 엑스시나? 둘이서 갑자기 욕을 하더라. 아 이게 여기 감성인가? 어쩔 수 없이 먹방 시작했는데 요구사항은 뭘 그리 많은지. 야 물 없이 라면 먹어봐 별풍 사줄게. 아 그럼 방송 아니고 진지하게 먹방하는 방송입니다. 했더니 별풍 열겠어. 나도 진지해 비읍시나. 바로 물 없이 라면 먹고 있었더니 삶은 계란 4개 한 번에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10분 동안 물 안 먹으면 별풍 또 쏠게. 라길래 10분 참았는데 너네 부모가 알면 진짜 대견해하시겠다. 크크 엑스신 유전이냐? 그러면서 별풍 안 주고 나가버림. 그래서 방송 접고 걔네 고소한 뒤 합의금 받음. 방송 때문에 번개 맞긴 하니까 수익은 맞긴 하지. 저 이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확실히 느끼고 반성 중. 결혼하는데 올 사람이 없네요. 혹시 하객 알바 하실 분 있을까요? 나는 글이 당근에 올라옴. 같은 동네 사람인데 안쓰러워서 내가 참석하겠다고 함.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부탁해서 우르르 다 같이 참석했더니 지인들까지 불러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권 받으셔야 하니까 10,000원씩 축의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식 끝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길래 지인들이랑 축의금 봉투에 10,000원씩 넣어서 전달. 결혼식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리고 친한 척 좀 해주실 수 있냐 하셔서 야 진짜 결혼 축하한다 배신하고 먼저 가다니 하며 신부 앞에서 친한 척. 마지막에 친구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장난치며 웃어줌. 근데 문제는 결혼식 끝나고 돈 보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이틀 뒤 아 신혼여행 와 있어서 연락을 못 받네요. 돈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하더니 돈 안 보내주고 나를 차단. 평생 남을 결혼 사진에 우리 얼굴도 다 찍혔고 신랑 신부 이름 SNS도 다 아는데 무슨 깡이지? 지인들까지 데려가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몇만원 뭐 못 받아도 괜찮은데 진짜 허무하다. 이젠 돕고 사는 세상이 아닌가 봄. 자전거 타고 집에 가려는데 엥? 자전거는 없고 앞바퀴만 남아있네? 40만원짜리 자전거인데 도둑놈 잡는다고 친구들이랑 며칠 동안 근방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흔적도 남아있질 않음.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몇 주 지나고 서서히 잊혀져갈 무렵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 자전거인데? 딱 봐도 고딩으로 보이는 놈이 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발견. 순간 야 자전거 도둑. 이놈이 깜짝 놀래서 페달을 밟기 시작. 근데 내가 육상부 출신이라 따라잡고 이놈 뒷덜미 잡아 땅에 패대기 침. 이 자전거 어디서 훔쳤냐? 친구 자전거인데요? 자꾸 거짓말하면 경찰서 간다? 어쩔래? 죄송합니다. 저번에 훔쳤어요. 하길래 에휴 됐다 그냥 가라 하고 선처해줌. 자전거 찾았다는 안도감에 집에 와서 자세히 봤는데 엥? 내 자전거가 아니네? 경찰서 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해결하긴 했는데 어이상실한 경찰 눈빛이 아직도 선명함. 학생은 자전거 도둑이고 나는 자전거 강도냐고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심지어 주인 찾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전거 또 도둑 맞음.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색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제가 아는 곳 가실까요? 네. 소개팅 나온 사람이 계속 단답만 함.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거울 봤는데 나쁘지 않았음. 좋아하는 음악 있으세요? 없어요. 평소 쉴 때는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지? 대화를 해야 하는데 단답만 하니까 말문이 막혔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대로 정적. 밥 먹고 맥주 한잔 하실까요? 술 못 마셔서요. 커피는요? 커피도 안 마셔요. 이때 아내가 마음에 안 들구나 확신이 듦.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나온 뒤 집에 가려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술도 커피도 안 드신다 해서 집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맥주 한 잔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말을 먼저 꺼낸 첫 대화. 더 놀라운 건 맥주집에서도 단답만 해서 결국 말 없이 맥주 마심. 다음날 주선자에게 톡이 왔는데 어제 소개팅 잘했지? 땡땡이는 너 마음에 든대. 뭔 소리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데? 아니야 걔 여중에
사귀냐고 여대 출신이라 남자 앞에서 긴장해서 말을 못했대. 바로 난 맘에 안 든다 전달하고 애프터 신청 안 함. 내가 소심하니 너가 재롱 부려봐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친구가. 야, 너 진짜 먹방 재능 있다니까. 방송해봐. 진짜 재능 있나? 해볼까? 라면 5개 끓이고 계란 4개 삶은 뒤 방송 킴. 사람들 우르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음. 라면은 불어가고 30분 정도 있으니 갑자기 2명이 들어와선 왜 안 먹냐? 갈구기 시작. 사람 더 들어오면 먹을게요. 그렇게 방송에서 성공하겠냐 엑스시나? 둘이서 갑자기 욕을 하더라. 아 이게 여기 감성인가? 어쩔 수 없이 먹방 시작했는데 요구사항은 뭘 그리 많은지. 야 물 없이 라면 먹어봐 별풍 사줄게. 아 그럼 방송 아니고 진지하게 먹방하는 방송입니다. 했더니 별풍 열겠어. 나도 진지해 비읍시나. 바로 물 없이 라면 먹고 있었더니 삶은 계란 4개 한 번에 먹어봐. 네 알겠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10분 동안 물 안 먹으면 별풍 또 쏠게. 라길래 10분 참았는데 너네 부모가 알면 진짜 대견해 하시겠다. 크크 엑스신 유전이냐? 그러면서 별풍 안 주고 나가버림. 그래서 방송 접고 걔네 고소한 뒤 합의금 받음. 방송 때문에 번개 맞긴 하니까 수익은 맞긴 하지. 저 이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확실히 느끼고 반성 중. 친구놈이 자취방을 구했는데 귀신이 나옴. 시세에 비해 너무 싼 집이라 친구들끼리 야,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 그날 친구들 전부 가위 눌리며 귀신을 봄. 근데 이 친구는 난 안 보이던데 이쁘냐? 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 어떤 여자가 집주인 친구 머리를 밟고 있었고 나와 친구들 전부 똑같은 장면을 목격. 얘가 한번 잠들면 절대 못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아씨 나도 보고 싶은데 이뻐? 하더니 계약 기간 동안 혼자 잘 살더라. 2년 뒤 계약이 끝나 이사 전날 친구들이랑 편의점을 갔더니 총각 이사가? 네네 가요. 그 집 귀신 나온다고 6개월도 못 버티고 이사 가던데 오래 살았네. 아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남이 집 얘기하는 줄 알겠네.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며 여자가 나타났고 내가 힘을 짜내며 이 새끼 내일 이사가요 하니까 잠깐 멈췄다가 친구놈을 미친 듯이 밟기 시작. 2년 동안 얼마나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그러면서도 친구놈 코 골면서 안겜. 다음날 걔 이쁘냐? 귀신이고 뭐고 안 먹히는 놈들한텐 소용없. 차 타고 출발하려는데 덜덜 떨리는 손. 사고 날까봐 지하철 타고 출발. 농협 본점에 도착했는데 월요일은 당첨자가 많이 와서 대기가 길어요? 자세히 보니 안절부절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보임. 아 저 사람도 1등 당첨자구나 크크. 보안요원을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 신분증이랑 당첨 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이분 믿어도 되나? 용지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 거란 증거를 남김. 좀 있으니 통장에 세금 33% 8억 4천을 뗀 18억을 입금해줌. 이때 세금이 너무 커서 너무 아깝단 생각을 함. 근데 직원분들이 생각보다 무표정. 매주 매일 1등 당첨자를 보니까 하긴 나 같아도 감흥 없을 듯. 당첨 후 어떻게 삶이 변했냐. 평소랑 다른데 같음. 주변에 당첨 사실 들킬까 좋아하던 술도 끊었는데 못 숨김. 씀씀이 커지니 주변에서 눈치챈 듯.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나름 이것저것 다 샀는데 1억도 못 쓴 상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라짐. 나에게 1등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다음 1등은 너. 야 나 전 여친한테 연락 왔다. 얼마 전에 차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한 말. 먼저 차놓고 왜 연락했대. 푸딩 만드는 방법 좀 알려달래. 무슨 푸딩? 아 걔랑 사귈 때 푸딩 해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상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절대 안 알려줬지. 푸딩 만드는 거 어렵지 않냐? 너도 지극정성이었네. 아니야 진짜 개 쉬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너도 써먹어라. 그러더니 진짜 카톡으로 레시피를 보내줌. 친구 말대로 편의점에 파는 마시멜로 50g 그리고 우유 1컵 설탕 1숟갈 넣고 섞음. 전자레인지 3분 돌린 뒤 꺼내서 한 번 더 섞어주기. 이게 끝임. 냉장고에 3시간 냅뒀더니 푸딩 비싸서 잘 안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간단했나. 야 꿀팁인데 초콜릿 넣으면 초코푸딩 돼. 아 그리고 물 설탕 1:1 비율로 전자레인지 나눠서 돌리면 카라멜 소스 된다. 진짜 연락 다시 올만하네. 야 근데 푸딩은 핑계고 너 생각나서 연락했겠지. 아니야 신나서 알려줬는데 레시피 보내니까 익십당. 친구 자취방 이사 도와줬는데 이사 끝나자마자 배고프지? 하더니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 야 기껏 이사 도와줬는데 라면 끓여주게. 아니 계란 삶아줄게.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야. 너 이거 먹고 나면 다른 계란 못 먹는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 넣고 타이머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람 울릴 때까지 굴리기만 하면 끝. 쉽지?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렸는데 알람 울리자마자 계란 건져서 바로 찬물로 풍덩. 무조건 5분 담궈놔야 해. 그래야 껍질 잘 벗겨지거든. 이러더니 계란 까서 반 갈랐는데 와 노른자가 촉촉하게 윤기가 흘러넘치고 간도 딱됨.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길래 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별거 없어. 밥 숟가락으로 물에 소금 한번, 맛소금 말고 일반 소금, 식초 한번 넣고 팔팔 끓여. 그리고 계란 넣고 타이머로 딱 7분 45초 쌈다가 건져내고 얼음물에 무조건 5분. 그럼 끝. 간단하지? 그래놓고 하는 말. 내가 이 반숙 계란만큼 맛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말. 꼼수 쓰지 말고 빨리 짜장면 시. 오늘 친구가 중고차를 샀다며 오더니 600 주고 샀는데 차 어때? 딱 봐도 좋단 말이 나오지 않는 차 상태.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음. 야 이걸 왜 샀냐? 엔진 소리 이상한데 사기당했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쁨. 이럴 때 기분 업 시켜주는 나만의 화법. 이게 디젤이라고? 가솔린이겠지. 디젤은 시끄럽잖아. 크크 이거 디젤이야. 조용하지? 600 주고 샀다고? 아 100만 원 더 줄 테니 내가 산다고 할걸. 딜러 나도 소개 좀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해주면 좋아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보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와 시트 착자가 뭐냐 에르메스가 납품했냐? 에어백도 바로 터지게 준비된 게 느껴지네. 별거 아닌 것도 무한 칭찬해주면 결국 광대가 귀에 걸리는 게 보일 정도. 그날 600만 원 쓰고 왔는데도 기분 좋아서 그런지 저녁에 소고기 사준 크크. 이후에도 먼저 야 너 어디 갈 거야? 태워줄게 타. 태워달라 안 해도 먼저 태워주려고 함. 이쁘게 말하는 법 진짜 별거 없음.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만 알면 됨. 좋은 말만 해주기에도 삶은 너무 짧으니. 당시 학교에서 싸움 최상위권이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왕따 주도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죽는다. 알았냐? 라며 학교에 룰을 정해버린 뒤 일진들의 반발이 일어날 뻔했지만 일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싸움 실력과 집도 잘 살아서 담임보다 센 입김, 공부도 최상위권, 즉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그런 학생 덕분에 일진이 오타쿠와 애니 얘기를 하거나 일진이 범생이와 공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챙겨버림. 소심해서 무리에 못 끼는 애들 있으면 강제로 무리에 껴서 놀게 하고, 만약 일진 하나가 야 매점 가서 빵 좀 사다 주라. 라며 범생이에게 부탁하면 다음번엔 그 일진이 범생이 빵 무조건 사다 줘야 했음. 안 사다 주면 화장실, 즉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하는 무리에 끼게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도저히 친구가 안 생기는 애는 데리고 다니며 자기 친구들과 친해지게 만들어버림. 엄청난 리더십 때문에 겉도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이 전교생이 친하게 지내는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 학교엔 왕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 겉도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 국정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 시작. 707 대테러 부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총을 쏠 거란 생각에 새벽 4시에 112에 신고를 함. 근데 경찰도 믿질 못해 난리가 났고 부모님도 이때 내가 조현병이란 걸 인정.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 어느 날 잠을 자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잠도 못 자는데 땡땡아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 안 죽어. 라며 친구 덕분에 잠은 잘 수 있었고, 한 번은 재벌집 딸 고백을 안 받아줬더니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축복들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며 불안에 떨면서 20kg가 빠지고 손톱은 다 물어뜯어서 없을 정도. 약을 2년 정도 먹었을 때 땡땡아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공부 안 해볼래? 친구의 응원으로 대학에 편입했는데 조현병이 재발하며 교수님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생각이 들며 다시 자퇴. 집에만 박혀 1년 동안 약만 먹기 시작했고 꾸준한 치료와 친구의 도움으로 완치 수준으로 올라옴. 이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단 걸 5년 만에 알게 됨.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같음. 그리고 나 도와준 친구놈 내 망상이더라. 나 친구 없었거든. 삼촌이 선천적으로 눈이 아예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나 여친 생겼다? 집에 데리고 올게 진짜 미인이야. 하는데 가족들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냐고 장난치면서 웃었는데 얼마 후 가족들 전부 할 말 이름. 진짜 미인이더라. 심지어 3살려나? 어떻게 만난 거지? 한 번은 복지센터에서 탁구를 친다고 하길래 삼촌 앞도 못 보시는데 어떻게 탁구를 쳐요? 삼촌 솔직히 보이죠? 테이블에 공 튀기는 소리 들리잖아 멍청아. 소리 따라서 라켓 휘두르니까 맞던데? 하더니 실제로 시각장애인 탁구 대회 나가서 2등을 하고, 근데 삼촌보다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아니 삼촌 1등은 누가 했어요? 1등 그 양반 눈이 조금은 보인다던데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 하 저거 반칙 아니냐? 하고 웃으심. 가끔은 시각장애인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혼자 다 잘해서 물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랑 냄새 맡는 게 엄청 발달한 느낌? 물건 같은 거 쓱쓱 만져보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면 대충 보여. 하면서 삼촌이 야 근데 내가 아무리 안 보여도 너 못생긴 건 알겠다. 미국의 한 71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무려 2천만 원. 심지어 앞으로 나올 치료비까지 합치면 1억 3천만 원이 예상됐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자신을 살려준 구급차 회사에게 14억짜리 소송을 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봤더니 사고의 원인이 구급차의 불법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 즉 구급차가 사고 내놓고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엄청난 치료비 폭탄까지 맞은 셈. 거기다 구급차 업체 말이 골 때리는 게 할아버지가 자전거 보험에 들지 않았으니 저희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심지어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 후 할아버지 구급차 이용료 260만 원 나왔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네 미쳤냐? 이에 눈이 돌아버린 할아버지는 14억짜리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했고, 만약 법원에서 할아버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구급차 끌고 다니며 죄다 친 다음 병원에 갖다 놓으면 돈복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됨. 고객이 없으면 직접 만든